안녕하십니까. 동네 꼬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동네 꼬마님의 전매 특허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만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지만 오늘은 스포하지 않고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네. 시청자분들이 앞에 키워드를 얘기하면 너무 추측들을 빠르게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는. 네, 그래서 또 그러니까요. 재미도 있어야 되니까 집중하게끔 네네. 이야기 바로 시작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시오! 동네 꼬마예요! 이번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자동차 영업 안 하는데 영업을 했던 동생이 있어요. 지역이 좀 다른데 이 동생이 그 매장에서 어떤 해당 매장에서 일할 때 선배가 겪었던 일이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한번 예. 말씀을 드려보자면 10년도 훨씬 더 된 얘기입니다.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기 전 그쯤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 이제 30대의 똘비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선배죠. 이분이 약간은 시골 쪽에서 자동차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우리 영업사원들 일상이 똑같아요. 뭐 당직 날은 당직 쓰고 당직 아닌 날은 나가서 자기 일 보고. 근데 당직이어가지고 당직을 쓰고 있는데 예. 손님이 한 번 딱 들어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일어나서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드리면서 또 우리 영업사원들이 순간적으로 스캔을 한단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본능적으로 예. 스캔을 살짝 싹 하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아무리 못해도 60은 넘으셨고 햇볕 마르셔가지고 농사 지시는 분 같은데 깜무잡잡하셨대요. 되게 피부가 쭈글쭈글하셔가지고. 근데 좀 특이했던 건 키가 한 진짜 162? 163? 좀 키가 되게 작으셨고 몸무게는 이분이 40kg도 안 나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햇볕 마르신 정말 체구가 작은 남성분이 들어오시더래요. 연세가 있으신.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이렇게 딱 하니까는 여기 차 좀 알아보려고 왔다 그래가지고 쭉 보여드렸대요. 그랬더니 SUV 차종을 딱 찍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뭐 이 차는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니까 그분 이렇게 차도 만져보고 이렇게 보고 하더니 안 그래도 이거 굴러다니고 좀 봤는데 이뻐가지고 차를 좀 바꿔야 되겠어가지고 왔다 하면서 앉아가지고 등급, 옵션 뭐 이런 것들 설명을 좀 드렸대요. 차 가격부터. 그랬더니 나름 쭉 생각을 하시더니 그러면 똘과장 이거 이 등급에 뭐 옵션은 나는 뭐 별로 필요도 없어 뭐 이 정도만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걸리나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어르신 이거는 주문 넣으면은 지금 한 2달 반 정도면 차가 나옵니다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2달 반이나 걸려? 좀 어떻게 못 땡기겠어? 그러니까는 이게 제가 뭐 직접 만드는 게 아니어서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하지 얘기를 해가지고 예 그럼 신분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니까는 안주머니에서 신분증을 이렇게 빼서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계약서를 작성을 쭉 하고 차량을 구매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계약금이라는 걸 처음에 걸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금을 여기 계좌로 입금 처리해 주시면은 오더는 완료가 됩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갑자기 참 긁더래요. 참 긁면서 주먹으로 책상을 쿵 하고 치더래요. 그러면서 똘과장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을 참 이런 식으로 무시라도 입은 수지 참 막 긁더래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시지? 혹시 내가 뭐 서비스 관련된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그러시는 건가 해서 어르신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사람을 나는 말이야 일평생을 살면서 나는 빚이란 걸 져본 적이 없고 사람하고 한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아! 하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어르신 제가 뭐 무슨 말을 했기에 이렇게 역정을 내십니까? 얘기를 하니까 계약금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내가 주문 넣어놓고 도망갈 사람으로 보여? 그래서 지금 나한테 돈 내놓고 지금 뭐 돈 가지고 협박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팍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약간은 진상이시구나 이분. 자기의 세계관이 뚜렷하신 분이구나 싶어가지고 아이고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회사가 그렇게 하래요. 제가 아버님을 믿고 못 믿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랍니다 아버님 얘기를 이렇게 정중히 드렸대요. 그러니까는 신분증 돌려 이리 줘 그리고 계약서 찢어 안 산다고 막 그러시더래요. 영업사원이 또 안 팔면 안 되잖아요. 사겠다는데 그래서
아버님, 저는 아버님 믿으니까. 회사는 못 믿어도 나는 아버님 믿으니까 10만 원 내가 낼게요, 아버님. 10만 원 내가 낼라니까 혹시라도 차 구매하실 때 그럼 10만 원은 회사가 아니고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아버님 믿을 테니까 아버님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아버님이 이제 말 좀 통한다고. 사람 그렇게 띄엄띄엄 보는 거 아니라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갖고 일단은 이제 잘 계약서 다 작성하고 10만 원은 똘비가 자기 주머니에 현금으로 해가지고 2층 사무실을 올려보내고 아버님 가시고 생각을 하는데 아차 싶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저도 겪어본 일인데요. 1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에요. 10만 원이. 네. 이런 식으로 영업사원이 계약금을 대납하게 만들고 일부러 해약하고 10만 원을 먹고 잠수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만약에 제가 계약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돈꼬님을 제가 대신 네. 내줬어요. 그러면 그 돈을 제가 받는 게 아니라 돈꼬님이 받는 거예요? 네. 그쵸. 법적으로? 계약자가 받아야죠. 아. 근데 영업사원은 회사에다가 말도 못해요. 대납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불법이니까. 회사에다가 말도 못해요. 그건. 근데 이걸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똘비도 그 고객님이 가시고 한쪽에 담배를 피면서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좀 얽힌 것도 같고 그래 10만 원에 도박 한번 했다 치자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사무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그 어르신 혹시 차 이거 한 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한쪽에서 지금 똑같은 걸로 전시차가 들어왔다 이제 곧 풀리는 차가 있는데 이거 잡을까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버님한테 전화해보고 바로 전화 줄게 하고 아버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받으셔가지고 아버님 다 똑같은 차인데 이거 전시차긴 한데요. 뭐 막 풀린 거여가지고 전시장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건데 바로 받으실 수 있는 차 있는데 어떻게 아버님 제가 한번 해볼까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좀 그렇게 좀 해주소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고 끊고 사무실에다가 이거 출하이 좀 봐달라고 얘기를 딱 했는데 우리가 이런 전시차 같은 경우는 선착순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차를. 사무실 여직원의 손가락이 좀 느려가지고 못 잡은 거예요, 이거를. 그래갖고 똘 과장님 미안하다고 이거 못 잡았다고 다른데 어디 프로게이머가 하나 잡은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형 알았어 끊고 아버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네. 아버님 아이고 정말 미안해요. 이게 어떻게 잡으려고 해봤는데 못 잡았다고 차를. 공장 오더는 그대로 이어갈 거니까 아버님 그냥 조금 기다리시게요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거 똘과장 얘기를 하더래요. 또 내가 몇 번을 말해 나는 이 신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차를 바로 나온다고 했다 못 나온다고 했다가 이거 사람 깜보는 거냐 뭐냐고 역정을 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한참 설명을 했대. 아버님 그게 아니고 뭐죠 얘기를 하니까 때려쳐 해야게 막 성질을 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님 이렇게 역정까지 내실 일은 아니잖아요 얘기를 하니까는 안 한다고 막 소리를 지르시더래요. 그래갖고 똘비가 영업사원으로서 그래도 이 차는 꼭 나가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고객님 집으로 가본 거예요. 왜냐면 얼굴 좀 뵙고 해약할 때 하더라도 얼굴까지 보고 하는 데까지는 해보자라는 심정으로 갔대요. 그랬더니 주소지로 가봤더니 되게 진짜 시골이더래요. 시골이고 시골 마을에서도 한 50m 정도 동떨어져가지고 집이 한 채 있는데 오래된 집이 거기가 주소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저녁 먹을 시간쯤 갔대요. 일부러 낮엔 안 계실까 해서 예. 아버님 계세요 아버님 하니까는 안에서 누구요? 하고 나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님 저예요 저 똘과장이에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뭐 서류 써야 돼? 하고 또 막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이래저래 해갖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선착순이어가지고 진짜 하는 데까지 해봤는데 안 된 거니까 아버님 자식같이 좀 여기시고 역정만 좀 이렇게 내지 마시라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 자식 같은 모습도 좀 봐주시라고 빈 거예요. 가갖고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는 아버님도 좀 화가 누그러지셨는가. 알았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일정에 차질 없게 잘 진행하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다고 그렇게 말씀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가면서 씁쓸하면서도 영업사원으로서 뭔가를 만든 거잖아요. 쉬운 얘기로. 날라갈 거를 잡은 거니까. 나름 또 성취감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생활 보내다가 그 차가 나올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받아야 차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아버님 차 다음 주면 나와요 아버님. 며칠 있으면 나와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막 얘기를 하니까는 그래? 그럼 알았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버님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차값 얼마 그거 그쪽 계좌로 입금 주시면 된다고. 왜냐면 할부 뭐 이런 거는 취급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분이. 예. 그러니까는 아버님이 똘과장
물건을 안 받는데 무슨 돈을 줘? 또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아버님 차량 대금을 입금을 주셔야 차가 나갑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나는 그동안 차를 그렇게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렇게까지 나를 자네가 무시할지는 몰랐네 하면서 또 막 하시더래갖고 천불이 들들들 끓죠. 그래가지고 천불 올라오는 거 눌러 담으면서 아버님 그러면요 아버님은 VIP니까 특별한 사람이니까 제가 그러면은 외상으로 일단 차 땡길게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가능해요. 예. 이게 제 경험상 한 3, 4년 전까지는 가능한 브랜드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유 되는 거를 자네는 자꾸 그러냐고 막 얘기를 해가지고 아버님 그냥 일반적인 선 내인데 우리 아버님도 참 깐깐하시. 알았어요 아버님 그럼 차 오는 거 보고 그렇게 하시게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 차가 도착을 했고 기본적인 썬팅이랑 영업사원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차가 도착을 하고 썬팅 작업 들어가기 전에 왜냐면 작업을 하고 차를 빠꾸시키려면 좀 머리가 아프니까 아버님 차 도착했고 제가 확인했고 차 좋네요 아버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요 그러면은 나 언제 가면 돼 그러길래 아버님 차 뭐 와서 보시고 입금 해주시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이고 내가 가긴 뭘 가 놀과장이 뭐 됐다고 하면 된 거지 그쪽 계좌로 돈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래도 한 입으로 두 말은 안 하시는구나. 그래갖고 아버님 저희 회사로 돈 얼마 넣으시면 되고 제 거 계좌로 1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칼같이 돈 딱 입금시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시골 분들이 그래 이렇게 칼 같으신 면모가 있지 하면서 작업을 맡겨놓고 전화를 드린 거예요. 아버지 차 이제 뭐 한 내일쯤 나올 건데 그 보험 좀 가입해 주시고 자동차 이제 등록에 남바 달고 아버지 뭐 이쪽으로 몇 시 정도에 나오실 거예요?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뭘 몇 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차 갖다 줘야지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차 갖다 드릴게요 아버지 하고 이제 끄는 거예요. 근데 차를 팔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영업사원이 차를 당연히 갖다 주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귀종님들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영업사원이 차를 가져다 주다가 사고가 나면은 이 차는 수리해서 사고차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나 차 못 받겠다 이거 안 돼요. 남바 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똘비도 약간 그런 리스크는 있는데 이 고객과의 계약을 빨리 완료를 짓고 싶은 마음에 본인이 이제 가져다 준다고 했고 다음 날이 됐어요. 썬팅샵에 전화를 했겠죠. 오늘 남바 달릴 거고 차 몇 시에 빼면 될까? 전화를 하니까는 과장님 나 정말 미안하다고. 왜? 그랬더니 오늘 아침부터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직원 하나가 좀 다쳐가지고 간밤에 차 내일 좀 빼면 안 될까요? 얘기를 하더래요. 예. 뭐라고? 빼줘 안 돼. 나 오늘 갖다 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나 진짜 미안하다고. 오늘 도저히 뺄 수가 없다고. 나도 오늘 지금 어디 가봐야 되고 지금 어떻게 사무실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어쩔 것이에요. 일단은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어르신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버지 썬팅샵이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차 내일 좀 갖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과장 그냥 솔직히 말하면 돼. 나 그런 거 가지고 나 뭐라고 하는 사람 아니 솔직히 그냥 얘기를 해. 그러더래요. 예. 뭘요 아버지? 그러니까는 차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아버지 차는 문제 없고요. 썬팅을 해주는 거기 가게가 좀 직원도 다치고 사장도 갑자기 일이 있어가지고 하루 좀 연기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는 솔직히 그냥 말하라니까. 자네들 차 뭐 문제 있고 그럼 몰래 가져다가 수리해서 고객한테 주고 그러잖아. 나도 그쪽 바닥 다 알아. 어디가 문제인데 어디가 문제여가지고 지금 그러는 건데 그냥 솔직히 얘기를 해.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지금 나와서 차 확인해보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버지. 그러니까는 돈까지 입금하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 봐라. 돈 받으면 다 이게 사람이 바뀌어. 믿은 내가 참 개하게 내가 야 마음대로 해. 내일 갖다 주는 거 1년 뒤에 갖다 주는 거 네 마음대로 해. 이 사기꾼 다 끊어버리더래요. 그래 뭐 일단 똘비가 여기서 그래도 전만큼 긴장을 안 탔던 이유가 있어요. 남바 달았으니까요. 남바 나왔잖아요. 끝났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업사원 입장에서 너 등록증 나왔어? 그때부터 나 너한테 쌍욕해도 돼. 거의 이 개념으로 가도 돼요. 그렇게 하는 영업사원은 없지만 남바도 나왔겠다. 뭐 당신이 1년 뒤에 받고 싶으면 1년 뒤에 받아라. 나랑은 끝났다. 인수증만 살짝 받으면 되는데 막말로 인수증이야 내가 몰래 네 거 서명 따라하면 되는 거고 네가 거기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폐째라 하고 다음날 이제 썬팅 완료되고 썬팅까지 다 해놓고 전화를 한 거예요. 받으시더래요. 아버지 다 됐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그냥 지금이라도 말해줘. 지금이라도 어디가 문제였나 말해주면 아무 일 없다니까. 아니 그거 그냥 내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왜 자꾸 숨기고 나를 이렇게 실망시키냐고. 그래서 아니요 아버지 진짜 문제 없고요. 제가 제 이름 석자 걸고 진짜 썬팅샵이 일이 있어서 그랬던 거고요 아버지. 일단 아버지한테 가서 말씀드리려니까 지금 아버지 출발할게요. 그러니까는 뭐든가 말든가 하고 다 끊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 차를 가지고 그분 댁으로 갔대요. 네. 댁으로 가서 차 싹 보여드리고 아버지 진짜로 주변에 아시는 카센터 이런 데 있죠? 어디 수리한 흔적 있나 찾아보시라고. 진짜 1도 그런 거 없고요 하면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막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끝까지 인정 안 하네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제가 진짜로 제가 아버지를 속이고 뭔가를 능욕하고 이런 게 있었으면 내가 지금이라도 뭔가 죄송합니다 하고 말씀드릴 건데 정말 아무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진짜입니다 아버지. 부모님이 지어준 제 이름을 걸고 제가 약속드립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돈 주고 산 사람이 죄인이지 직접 안 본 사람이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지 알았으니까 그냥 가시게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님 오늘 차 가져가신다는 여기다가 사인만 좀 해주시고요. 그랬더니 사인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서류까지 다 받아서 이제 끝난 거예요. 그 고객하고는. 오는 길에 동료가 픽업을 왔대요. 그래가지고 동료 차를 타고 다 가는 길에 동료랑 이제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잖아요. 이제 돌아서면은 이제 욕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너무 진상이었으면. 예, 그러잖아요. 영업직이 진짜 멘탈이 신도 아니고. 나 저 양반 때문에 진짜로 야, 너도 멀리서 봤지? 키 진짜 이만해가지고, 땅콩만 해가지고, 빠락빠락 진짜 주먹을 하는데, 진짜 열받아. 돌아버리겠네. 얘기라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분하고는 끝난 줄 알았는데,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전화가 왔대요. 그분한테. 그래가지고, 예, 아버지! 하고 받으니까는, 올과장, 글더래요. 그래서, 예.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하시게. 글더래요, 대뜸. 그래가지고, 아버지,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솔직히 말하라고, 뭘 말하라고요. 예. 얘기를 하니까는, 내 차가 오늘 아침에 방전이 됐어, 이 사람아. 글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아버지 혹시 라이트 켜놓고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미등 켜놨다고 말씀 주시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밤에 이렇게 미등 켜고 들어가시면 아침에 당연히 배터리 방전 나 있죠 아버지. 얘기를 하니까는 너무 쓰다 그러더래요. 내가 그동안 산 차들은 미등을 켜놓고 이틀 3일 있어도 방전이 안 됐다고. 네가 지금 이 문제가 있는 차를 가져다 몰래 지금 살짝 손봐갖고 나한테 준 거 내가 모를 줄 아냐고. 내가 바보로 보여? 시골에 산다고 내가 바보로 보이냐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세요. 고래고래. 아이고 아버지 제가 이제 아버지랑은 더 이상 할 말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요 아버지 내가 그렇게 뭔가 작업을 했다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내가 뭘 작업을 했나 찾으셔가지고 마음껏 알아서 하세요. 이제 더 이상은 나 할 말 없으니까 먼저 끊어요. 전화하지 마셔요. 하고 이제 끊어버린 거예요 전화를. 예. 전화가 막 다시 울리더래요. 안 받았대요 그냥. 그랬더니 3번 4번 연달아 하다가 1시간 뒤에 또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업무에 방해가 되니까 전화를 받았대요. 여보세요. 그러니까는 왜 전화를 안 받아? 하고 막 소리를 지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쪽 도 아니고 하지 마시고요. 전화 안 받는다고 나 분명히 말씀드렸잖아. 차 다 드렸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내가 사기를 친 게 있으면 알아서 하시라고. 나랑은 더 이상 말씀하실 거 없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 번 더 전화하시면 그땐 나도 존댓말 같은 거 못하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하고 끊어버렸어요. 네. 전화가 안 오더래요. 그리고 한 이틀 있다가 지점장이 호출을 하더래요. 지점장이? 예? 그래서 지점장한테 갔대요. 왜요? 그랬더니 야, 너 땡땡 고객이라고 알지? 그 아버지 이름이 땡땡이라 할게요. 예? 예, 진상, 개진상 알죠? 그러니까 본사에다 전화해가지고, 야, 너 솔직히 말해봐. 작업한 거 있어? 문제 있는 거 팔았어?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지점장님, 말도 말라고 하면서 팍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썬팅샵의 지점장님이 확인해보시라고. 아니, 우리가 시스템사 문제 있는 차를 주기도 힘들다고. 그러니까는 지점장이, 아는데 똘비야, 네가 고객한테 전화해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좀 구해라. 글더래요. 내가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얘기를 하니까는 본사에서 그렇게 하래. 그냥 본사에서 조용히 넘어가게 하래. 이분이 신문사고 방송사고 다 신고하겠다고 본사에다 전화해가지고 난리를 피웠나 보더라. 그냥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끝내. 이 회사라는 곳이 원래 그래요. 지를 일 아니라고. 예. 그래가지고 똘비가 전화를 어찌됐건 하긴 해야 되니까 네.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전화를 이제 받으시더니
또 전화를 이렇게 주시고 내가 참 고맙네 하고 비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러는 겁니까? 회사에서 선생님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래요. 내가 아버지 버리고 고객이신데 내가 언성 높여서 그때 통화했던 건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영업사원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미안합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 사과는 내가 받읍세. 근데 꿀과장 지금이라도 말을 해주시게. 뭐가 문제였나 처음에. 어떤 하자가 있는 차를 나한테 줬나 그것만 말 좀 해주시게. 나 그거면 된다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가 않아.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회사에서 잘리면 잘렸지 안 한 걸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진짜로요 하면서 진짜 막 거의 울먹이면서 얘기를 했대요. 예. 너무 억울해서. 그러니까는 아이고, 사람이란 게 그래. 그냥 얘 사실은 이랬고 제가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면 청년빚을 갚을걸. 아내는 참 독하네. 그래, 그렇게 사소 하고 끊으시더래요. 그래도 막 성질을 내고 욕을 하고 좀 그러신 게 아니니까. 그래도 그렇긴 하죠. 예. 잘 됐다 하고 전화를 끊고 2달 정도 시간이 더 흘렀어요. 그 이후로. 이제 슬슬 머릿속에 좀 잊혀지고 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상당히 더운 시즌이었대요. 8월 딱 지금 정도. 반팔 와이셔츠 입고 맨날 막 육수 찍찍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보니까 그 어르신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심호흡 한 5번 하고 받았대요. 예. 그래갖고 예 선생님 받으니까 똘과장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똘과장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선생님 그러니까는 똘과장 오늘 바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제가 오늘은 지금 좀 타지에 나와 있어요.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면 내일이라도 혹시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무슨 일 때문에 혹시 그러십니까? 뭐 차에 문제 있으십니까?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차는 잘 타고 있고 내가 말이야 차를 좀 한 대 더 필요로 해가지고 전화를 좀 했어. 그러더래요. 근데 똘비가 팔기 싫었대요. 차를 얽히기가 싫었대요. 그래가지고 예. 아버지 저는 차를 지금 이번 달에 제가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계약은 힘들 것 같고 다른 매장에다가 제가 연락처 알려드릴 테니까 매장에다 전화해보시라고 얘기를 하니까 똘과장 그래도 인연이 있는데 그냥 와서 이번에는 차 잘해서 좀 줘. 내가 전화해갖고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왜 그래 남자가 치사하게 막 그러더래요. 목소리도 되게 나긋나긋했고 참 좋으셔가지고 아버님 일단은 제가 그럼 내일 오전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끊고 생각을 좀 했대요. 이렇게 인연을 또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잘 해볼까. 이번에 그러면 차가 도착한 날부터 내가 모시고 나와가지고 보여주면 문제가 없긴 할 것 같은데 근데 나가기는 싫고 고민을 하면서 옆에 다른 선배들한테 좀 조언을 구했대요. 선배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우리 영업사원들한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파는 게 이기는 거다. 진상을 만나면 영업사원들이 파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파는 게 이기는 거다. 무조건 팔아라. 파는 사람이 이긴 거다. 너 여기서 네가 안 팔지? 너만 손해고 네가 진 거야. 막 얘기를 하니까 용기 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하고 오후 2시쯤 약속을 잡아가지고 아버님 댁으로 갔대요. 가가지고 좋았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니까는 편하게 웃으면서 열어주시더래요. 시고는 대문이 항상 열려있잖아요. 그 안에 현관 열어주면서 들어오라고 들어갔대요. 그 앞쪽에 앉아가지고 내주는 차 마시면서 차 뭐 이것저것 설명 좀 드리고 되게 좀 저렴한 거 한 대 더 보신다고 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 차는 좀 멀리 나갈 때 쓰고 논두렁 밭두렁 같은 거 갈 땐 요거 좀 탈라고 한다고 아까서 차 그래갖고 예 아버님 그러시냐고 하면서 이렇게 쭉 쓰는데 계약서를 이제 작성하기 직전쯤 해갖고 아버지가 갑자기 찻잔을 내려놓으시더니 똘과장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아버님 내가 똘과장 믿으니까 그래도 다시 부른 거 느끼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아버님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이라도 말해봐. 지금이라도 그냥 말해봐. 나 이제 믿어. 자식 같고 말해줘봐. 뭐가 문제여서 나 그때 속였던 거야. 말해줘. 그러더래요. 아버지 진짜 아버지 무릎을 꿇었대요. 무릎을 꿇고 아버지 진심으로 제가 아버지 속인 거 정말 없어요. 진짜 없어요 아버지. 진짜 이건 좀 믿어주세요. 뭐 영업사원이고 고객이고 떠나서 한 남자 대 남자로 믿어주세요 아버지. 진짜예요. 제가 저희 부모를 걸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문제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이 사람아 알았어 일어나 왜 아이고 그러지 마 일어나 그래서 아이고 그래 내가 자식 같은 놈을 내가 이렇게 계속 의심해서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면서 사과를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든 팔아야 이기는 거다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자네는 참 덩치도 크고 힘도 좋게 생겼는데 미안한데
나 안에서 쌀가마니 한 2개만 빼는 것 좀 도와주면 안 돼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남는 거 힘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따라가지고 상담하다 말고 마당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 시골 마을 가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겠지만 저온창고 넓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우리 원룸이 아니고 고시원방만한 크기에 아, 저온창고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고 그 안에 쌀 같은 것도 넣어놓으시고 온갖 그 냉장고 대신 막 쓰세요. 그 시골 어르신들이 저온창고가 이제 있어서 저온창고 문을 열어주시더니 여기 저 안에 보이는 쌀가마니 2개만 내 차 트렁크에 좀 실어주시라고 좀 부탁 좀 할게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아버님 하고 들어가서 쌀가마니 하나 이제 어깨에 딱 짊어지고 아버님 차 딱 실어드리고 두 번째 쌀가마니 딱 가지로 들어가서 쌀가마니를 딱 드는데 차컹 하고 문을 잠궈버리시더래요. 와, 저온창고 문을. 근데 저온창고 안에 불은 이제 켜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원래 그 저온창고 문이 일반 냉장고 문하고는 달라요. 근데 안에서도 열 수 있게끔 다 돼 있는데 안에서 열 수 있게끔 돼 있는 장치가 없더래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주먹으로 퉁퉁퉁퉁 치면서 아버지 문 잠겼어요 아버지. 그러니까는 좀 그 안에서 조금만 반성하고 있어 그리고 가시더래요. 반성? 무슨 반성? 근데 여기가 지금 냉동창고가 아니고 저온창고예요. 2도씨나 3도씨 되는. 한여름이죠. 반팔 와이셔츠에 땀이 쩔어 있는 상태에서 2도씨 저온창고에 들어가 있으니까 징그럽게 춥더래요. 진짜 너무 춥더래요. 그리고 저온창고 안에서 팬 같은 게 돌면서 바람까지 막 나오니까 너무 춥더래요. 진짜. 그래가지고 오들오들 떨면서 막 문 쿵쿵쿵쿵 뚫리면서 아버님 저기요 문 좀 열어주세요 막 외치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더래요. 그 안에서 진짜 얼마나 이렇게 웅크리고 달달달달 떨었을까? 바깥에서 꼴가장 하고 소리가 들리더래요. 왜 아버지 좀 열어주셔야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말해봐. 처음에 나 속였던 게 뭔지 말해봐. 어서 말해. 말하면 열어줄게.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나가서 나 너무 추워요. 아버지 이러지 마시고 이건 좀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나 이거 문 발로 차갖고 부시고 나갈 수도 있는데 안 그러잖아요. 아버지 열어주시라고. 그러니까는 독하다 독해. 참 독하다.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냐 이 그러더니 또 어디 가버리더래. 저온창고 안에다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그 저온창고 옆으로 원래 저온창고라는 게 사방이 다 막혀 있잖아요. 전부 다. 네. 근데 우리 손가락 3개 붙여놓은 크기만한 원통으로 된 빵꾸가 하나 바깥쪽으로 향해 뚫려 있더래요. 마치 숨구멍처럼. 예. 구멍에 하나 뚫린 데 있어. 거기다가 입을 대놓고 사람 살려 막 그 소리를 질렀대요. 그 구멍으로 막 소리를 지르니까 누가 와요? 안 오지? 그 시골에서 옆에도 30m 떨어져 있는데 제일 가까운 집도 막 소리를 지르고 거기서 막 그러고 있는데도 인기척도 안 들리다가 이게 나중에는 살가죽이 엄청 칼로 베는 것처럼 따갑다가 점점 감각이 무뎌진대요. 그 안에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감각이 무뎌지면서 정신도 같이 무뎌지기 시작을 한대요. 이게 졸리고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바깥에서 돌과장 아직 일어나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어갖고 아버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는 그만 말해. 나 속인 게 뭐야? 말해. 뭘 가지고 나를 그렇게 갖고 노는 거야? 말해.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차가 왔는데요. 차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몰래 카센터 가고 고쳐서 제가 아니라고 늦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속여서 정말 죄송해요. 그러니까는 어디가 문제가 있었어? 그 얘기를 하니까는 깜빡이가 안 들어갔고요. 아버지. 가봤더니 선이 잘못 연결돼 있어가지고요. 그 선 다시 꽂고 아니라고 제가 그 아버지한테 거짓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이라도 뭐 회사에다가도 얘기해가지고 제가 아버지 다 해드릴게요. 내가 보상받게 해드릴게요. 아버지.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하고 거짓말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예, 해야지. 그랬더니 바깥에서 아버님이 그래 이 사람아 내 예감이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처음부터 말하면 내가 아무 일도 없다고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왜 나중에 말을 해갖고 일을 이렇게 만들어 이 사람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문을 못 열어주잖아. 에이구 그러면서 가버리시더래요. 예. 아버지 야이씨 하고 막 문을 두들겼대요. 근데 안 오시더래요. 예. 근데 본인이 본능적으로 느껴지더래요. 나는 조만간 정신을 잃는다. 네. 내 몸은 여기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이게 느껴지더래요. 옆에 쌀가마니 같은 거 찢어가지고 그걸 몸에다가 감고까지 있었는데 사람이 2도씨, 3도씨에서 이렇게 추위를 느끼면서 갈 수 있구나 처음 알았대요. 그때. 예. 그러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이 문을 한번 때려 부셔보자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본인이 체구도 있고 하니까는 막 달려가고 발로 빵 차보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몇 번 차면은 경첩 같은 게 조금 이제 무뎌지고 왜냐면 그게 조립식 같이 생겼어요. 보면은.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진짜 쇠 문을 차는 것처럼 꿈쩍도 안 하더래요. 꿈쩍도. 그 안에서 발로 막 차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열이 오른대요, 몸에. 순간적으로. 그렇겠죠. 힘을 쓰니까. 그리고 극도의 추위가 또 몰려오는 거예요. 땀이 나니까. 네. 얼마나 있었을까? 정신이 아득해지더래요. 그러니까 졸음이 몰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잠에 빠져드는 것처럼 스르륵 잠에 빠져들었대요. 예. 그리고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대요. 나왔네? 네, 병원이었대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는 119가 본인을 싣고 병원으로 갔던 거예요. 예? 병원에서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무슨 상황인가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상황 설명을 구조대 그쪽 분들이 나중에 해주시잖아요. 물어보면. 예. 본인이 저온 창고에 갇혀서 정신이 잃어있는 걸 그분이 신고를 해가지고 구출된 거예요. 내가 잠깐 밭일을 갔다 왔더니 똘과장이 나는 간 줄 알았는데 저온 창고 안에서 내 물건 빼려고 문을 열어봤더니 쓰러져 있더라. 헐, 사고. 네, 흔들어도 안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내가 급히 신고를 해서 지금 살린 거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일단은 이 사람을 신고를 할지 어쩔지 막 고민을 하면서 선배들한테 몇 명한테 전화를 돌렸대요. 친한 선배들한테. 지금 상황이 이래서 근데 이거 조금 신고를 해갖고 이 사람 어떻게든 콩밥을 먹이든가 뭘 하든가 해야겠다 얘기를 하니까는 야, 참 그 사람 머리 좋다. 머리 좋아. 외상도 하나도 없고 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뭐 CCTV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데는. 예. 그냥 네가 갇혔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 그 사람은 너 그냥 저체온증에 걸려갖고 꿈꿨다고 얘기하면 그 말 아니냐? 야, 이거 참 일단은 신고는 해봐라. 근데 그 사람 머리 좋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본인이 생각해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기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그 고객한테. 받으시더래요. 그래서 이거 똘과장 몸은 괜찮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어이 똘과장 몸은 괜찮어? 야 이 뭐 삐리리 야 욕을 해버렸대요. 너는 내가 가서 죽여버릴 줄 알아. 너는 내가 빨리 주님 곁으로 보낸다 이 너 자신 있냐? 야 눈 감고 손가락 하나로 해도 너 하나쯤은 내 말 너희 넌 욕을 퍼 부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아이고 이 사람이 한번 헷가닥 하더니 정신이 아직 온전치가 못하는구먼. 아이고 이 사람아 그런 말을 참 이렇게 하고 참 나 자네한테 실망이네 실망이야 진짜로. 아이고 실망이야 하고 끊어버리시더래요. 근데 우리가 화가 나서 전화해서 퍼 부었다 쳐요. 근데 영업사원이 이게 뭐 잘못된 일입니다마는 그 사람도 이제 죽을 뻔했으니까 그랬다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네. 이렇게까지 퍼 부어놓고 가가지고 실제로 주먹을 휘두르진 않아요. 99.9%의 사람은 신고를 하면 했지 내가 가서 두드러 패진 않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하고 완전히 절연 끝났다. 끝났어. 너하고 내가 더 이상 뭘 안 해. 그렇게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 이후로 반년 정도가 더 흘렀어요. 이제 추운 시즌이죠. 전화가 왔대요. 모르는 번호에서 받아보니까는 상담을 좀 받고 싶다고 상담 전화였대요. 그래가지고 그러시냐고 뭐 제가 뭐 어디로 찾아뵈서 상담을 좀 드릴까요? 그러니까 좀 와주시라고. 그래가지고 주소지를 받아 적어서 가봤더니 그 어르신 사는 동네 제일 끝에 집이더래요. 거리는 좀 떨어져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는 우리 PTSD라고 그러죠. 막 밀려오더래요 진짜. 본인이 막 오금이 저리더래요. 진짜 분명히 내가 주먹으로 한 대만 치면 쓰러질 사람인데도 좀 두렵더래요 그 사람이. 설마 마주치겠냐. 동네 끝이니까 마주칠 일 없겠다 해서 그 앞에다 차를 대놓고 바로 그 대구로 들어갔대요. 네. 그래갖고 똑똑똑똑 두들기면서 선생님 저 여기 어디 자동차 똘과장입니다 하니까 안에서 문을 열어주시더래요. 얼굴을 이렇게 봤더니 한 나이는 50대 정도로 추정이 돼 보이는 그래도 체격이 좀 좋으신 남성분이셨대요. 네. 그래가지고 인사드리고 들어가서 상담을 쭉 드리는데 굳이 그 땡땡이 아저씨 얘기는 할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상담을 드리는데 그분이 표정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불안을 느꼈대요. 상담을 하면서. 예. 이분은 왜 이렇게 안 달라있지? 이런 느낌?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 본인도 살짝 뭔가 알 수 없는 그 위험의 경고등이 조금 들어오더랍니다. 이분이. 뭔가 쎄한데? 뭐지? 이 느낌은 뭐지? 빨리 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쭉 상담해주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신다고 해가지고 서류를 내밀었대요. 그러면은 지금은 뭐 태블릿으로 그 원사인이라고 해갖고 사인 하나 하면 되는 것도 있지만 옛날에는 서류에다가 사인을 여러 군데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여기 그 형광펜으로 쭉쭉 그어진 데다가
성함 쓰시고 사인하시고 쭉 해주시면 된다고 펜하고 서류를 넘겨드렸대요. 그리고 그분이 혼자서 이렇게 막 이제 서명을 하고 계시는 동안 똘비는 다른 거 서류 좀 챙기고 있었대요. 챙기는데 서류를 막 쓰시더니 과장님 이거 서류 좀 검토 좀 제가 사인 잘했나 좀 봐주세요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서류를 받았대요. 받아가지고 서명란을 이렇게 보는데 서명을 여러 군데는 한다고 했잖아요. 위에 서명, 뒷문으로, 밑에 서명, 도망가. 뒷문으로 도망가. 서명이 그거더래요. 쭉쭉 여러 개가. 그래가지고 서류를 보다 말고 고개를 들어서 그분을 딱 쳐다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로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더래요. 달달달달. 뭐야? 뒷문으로 도망가. 본능적으로 뒤를 확 쳐다봤대요. 예. 그랬더니 바깥에 마당 쪽, 창문 너머 마당 쪽 저기 한 구석탱이에 그 땡땡씨가 쭈글 앉아있는 게 살짝 보이더래요. 예. 야, 이거 지금 뭔가 지금 일을 꾸민 거구나 예. 생각이 들어가지고 몸이 탁 안 움직이고 뭔가 조심스러워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서류 가방에다가 이렇게 넣고 서류 가방이 손으로 드는 것도 있었지만 어깨로 걸쳐매는 멜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목 뒤로 넘겨가지고 아예 몸에다 딱 감아놓고 팍 차고 일어나가지고 구두도 안 신고 뒷문으로 뛰어나갔대요. 뒷문으로 뛰어나가가지고 바깥으로 따다다다다다닥 달려가니까는 뒤에서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뒤를 막 돌아보니까는 한 손에 망치를 들고 그 양반이 뛰어오고 있더래요. 이게 사람이 162나 3 정도의 체중 40도 안 나가 보이는 남성을 진짜로 말 그대로 가가지고 칼도 아니고 망치잖아요. 어깨 한 방 맞을 뻑 잡고 주먹으로 꽂아버리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저도 좀 들긴 하는데 네. 그 상황이 닥쳐보면은 그런 생각 1도 안 든답니다. 1도. 그 전에 죽을 뻔한 일도 있고 예. 온 힘을 다해서 맨발로 뛰었대요. 정장 입고. 맨발로 막 뛰다 구르고 막 이렇게 도망가니까 그분이 이제 본인 달리기 못 쫓아왔는지 안 보이더랍니다. 와. 그래가지고 다행히 본인이 본능적으로 서류 가방이랑 다 챙겨서 나왔으니까 핸드폰이랑 다 있으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일단은 신고를 당연히 했죠.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차가 온 거예요. 경찰차가. 와가지고 이래저래 사정 설명을 쭉 드렸어요. 쭉 드렸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아저씨 있잖아요. 본인은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했고 대신 좀 물어봐달라 사건을 조금 처리를 해달라 얘기를 하니까는 그 시간에 하우스에서 본인이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우스에 나 혼자 있었던 게 아니고 마을 사람 몇 명하고 같이 있었다.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마을 사람들도 맞다. 같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네. 네. 그래가지고 졸지에 본인은 그냥 뭔가 조금 착오가 있어서 신고를 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뭐 경관분들한테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처음에 그 상담을 갔던 사람 있잖아요. 그 체격 좋다는 아저씨한테 전화를 했대요. 밤 9시에. 왜 밤 9시에 했냐면은 좀 이른 시간에 전화하면은 옆에 같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밤 9시에 전화를 했대요. 했더니 안 받으시더래요. 아, 너무 시간이 늦었나? 근데 한 5분쯤 있으니까 그 번호로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대요. 여보세요? 받으니까 아, 예, 전화 주셔가지고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오늘 사장님 덕분에 목숨 좀 건졌습니다. 제가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근데 그분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냥 자네 도시를 뜨게 긁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러니까 저 형님은 한번 찍은 사람은 절대 안 논다고. 그냥 도시 뜨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게 아마 신상 편하실 거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솔직히 잘못한 게 뭔 내용인지는 아시죠? 제가 거짓말하고 제가 그분한테 실수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세한 얘기는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하셔. 그냥 도시를 뜨셔. 그냥 아예 저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셔. 그러더래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한숨도 안 자고 고민을 했대요. 한숨도 안 자고. 그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또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안 되겠는가 친구 몇 명한테 전화를 돌려가지고 혼자서 쩔리니까 차에 5명이 타서 갔대요. 집으로. 나오라고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겨울에서 그런가 안에서 나오시더래요. 남자 5명이 서 있으니까 흠칫하시죠. 그래갖고 말이나 해봅시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러는 거요. 그러니까는 나 속이고 제명에 죽은 놈 없으니까 너도 제명에 죽을 거 같냐고. 네가 지금 덩치 크고 뭐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상황 바뀔 거 같냐고.
너 같은 놈은 말이야 저온 창고가 아니고 네 발로 걸어 들어가서 내가 죽게 만드는 법 내가 한두 개 하는 줄 아냐고. 그냥 돌아가라고. 경찰 부르기 전에 돌아가라고. 예. 그러니까 친구들도 이제 막 욕을 하는데 우리 정상적인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거기다 물리적 행사를 취하지 않아요. 절대. 네. 똘비가 무서워서 같이 갔던 거지. 그래가지고 두 번 다시 날 찾지 마시오. 만약에 한 번 더 그러면 나도 내 인생을 걸고 당신 죽여버리려니까 그런 줄 아시오. 그러니까는 똘과장 미안하네. 내가 거짓말을 못해서 말이야. 나는 계속 자네를 찾을 것 같은데 이를 어찌하면 좋은가? 글도래요. 예. 찾지 말라고. 진짜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는 나는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나이인데 똘과장은 내일 죽으면 상당히 인생이 아쉬울 것 같은데 누가 미치는 장사인지 잘 생각하시고 경찰 지금 부르려니까 뭐 있을람 계시고 그러더니 들어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나갔대요. 우르르 나와가지고 친구들하고 가면서도 막 친구들 지금 들어가고 발로 차버릴까 그런데 뭐 말만 그렇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저녁에 소주 한잔 먹으면서 막 선배도 부르고 해갖고 얘기를 막 하는데 진짜 이 양반 똑똑하다. 진짜 똑똑하다. 저온 창고로 사람을 죽음까지 몰고 갈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네. 너무 똑똑하다 이 사람. 야 이거는 어떻게 네가 졌다. 그래가지고 똘비가 이제 패배를 인정을 했죠. 네. 그러면서 출장 상담 같은 건 가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자 그러는데 이게 약간 공황장애처럼 오더래요. 영업사원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래요. 숨이 가빠오고. 예. 영업을 더 이상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회사를 관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쪽 지역에 있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이 다른 일 찾아보면서 하는데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고 결국은 영업을 다시 할까 어쩔까 막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너무 소름이 돋았던 거는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일만 그만둔 상태였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일을 그만둔 지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전화가 오더랍니다. 모르는 번호로. 그때는 조금 본인이 심적으로 안정이 좀 됐었으니까 받았대요. 여보세요? 받으니까는 똘과장님이시죠? 그러더래요. 근데 핸드폰 번호가 뭐가 다 바꾼 상태였거든요. 그때가. 아니 내가 똘과장이라고 불렸던 거는 차 팔 때가 똘과장이었는데 그래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기 죄송한데 출장 상담 좀 오실 수 있을까요? 그러더래요. 예. 막 소름이 돋더래요. 온몸에. 심지어 여성분이셨대요. 막 소름이 돋아가지고 저 자동차 영업 그만둔 지 꽤 됐는데 어디서 전화를 하셨습니까? 얘기를 하니까는 아니 그만두셨어도 보원은 좀 해주실 수 있잖아요. 출장비 드리려니까 좀 와주시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안 간다고. 그리고 두 번 다시 전화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전화를 또 바꿨대요. 번호를. 그리고 본능적으로 느낀 거죠. 아직까지도 나를 이 사람이 예의주시하면서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바뀐 번호까지 이 사람은 또 기억고 캔에서 알고 있구나. 예. 그래서 본인의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자동차 영업을 하기 시작을 했고 거기서 제 동생을 만난 거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살던 지방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런 일이 있었고 네. 아무리 진짜 약해 보이는 상대방이어도 머리를 이렇게 굴리면은 저온 창고 같은 데 들어가서 문 닫히면은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 이거는 답이 없으니까 냉동 창고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진짜 이런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있으니 항시 모르는 사람하고 상대할 때는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어가지고 주저리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야, 진짜 중간중간에 얼마나 제가 다 억울하던지. 와, 근데 그래요. 거기서 느꼈어요. 어떤 걸 느꼈냐면요. 동네꼬마님께서 땡땡 할아버지를 예, 연기를 했잖아요. 예,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이 되는 듯한, 그냥 이미 그 사람이 되어서 그 말투와 그게 다 비슷한가 봐요. 제가 땡땡 할아버지를 실제로 뵌 적도 없고 네. 그냥 이건 어떻게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표현을 할 때 제가 겪었던 분들한테 빙의를 해서 전달을 해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땡땡 할아버지의 말투와 이런 멘트들 제가 들은 그대로입니다.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그거는. 네. 실제로 겪었고 예. 그런 거 같이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네. 정말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근데 사실, 이제 위로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사람한테도 팔았다라고 위안을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보다 많나요, 혹시? 아니죠. 정상적인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그렇죠?
세상은 참 아름답구나라고 느낄만 하면 한 번씩 오세요, 그런 분들이. 심할만 하면 오세요. 그러니까 동꼬님 말씀대로 세상이 말랑말랑해질 쯤. 예. 아, 그리고 오지 요즘은 말랑말랑하냐고. 예.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간혹 있지만, 네. 미성년자분들이 요즘 신분증 형껏 이렇게 갖고 와서 그 아까 계약금 사기치는 거 있잖아요. 예. 형껏 계좌랑 신분증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사기치는 경우들도 좀 있어가지고 오, 조심해야겠다, 그런 이거. 것들로 그니까는 이게 계약을 할 때 저도 신분증을 받으면 굳이 신분증을 얼굴 옆에 두고 고객 얼굴하고 이렇게 비교해보진 않았는데 예. 그런 경우도 요즘 좀 생기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조금 주의하고 있고 이것도 그러더라고요. 방어 수단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아니면 방어 수단은 주면 안 된다고. 있어요. 아, 있어요, 이미. 방어 수단은 우리 돈을 내면 안 돼요, 애초에 영업사원이. 원리 원칙상은 영업사원이 서비스도 해주면 안 돼요. 근데 서비스에 원래 나가는 거니까 터치를 안 하지만 회사에서 절대로 계약금을 주지는 말아라. 현금을 내놓지 말아라라고 하는데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조금씩 있을 때도 있죠, 물론. 혹시나 해서 근데 전 없습니다. 분명히 방송에서 말씀드린 전 한 번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질문만 들었지 저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하니까 조금 그러니까 재밌어요, 지금, 이 바닥이. 네, 지금 이게 들으신 분들 중에 또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동꼬님이 겪은 일이라고요 하시는데 동꼬님이 겪은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투를 쓰는 사람들을 겪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진짜 제가 정신이 나갈 것 같아가지고 와 이거 실소가 나오더라고요. 웃음이 나와요. 진짜로. 돌비님은 사실 더한 일도 많이 겪으시잖아요. 저요? 뭐 예, 그냥 겪으시잖아요. 갑자기 쌍욕 먹는 거랑. 네. 그러니까 돌비님이 더 대단한 거예요. 아니요. 누군지 모르는데 저는 쌍욕 먹는 거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약 올라요. 난 누가 한지라도 알잖아요. 진짜. 냉동창고 좀 계약 좀 하러 가야겠네요. 예, 아유. 아무튼. 돌비님, 제가 어깨가 아파서 그러는데 쌀가마니 하나만 좀 빼주세요. 아이고, 네, 언제든지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자, 돌비님.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정말 천불이 터지고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할 수가 네.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네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 동네꼬마님이 바로 전화를 받진 않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끊임없이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형님. 돌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니, 조금. 갑자기요? 예. 아니, 오늘 제가 이제 네네. 목요일날 어떤 이야기를 오늘 할지 간략하게 브리핑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웃으면서, 돌비님, 저도 장난으로 방송 부도 한번 내볼까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네네. 돌비님이 막 환하게 막 오. 웃으면서, 네. 야, 요즘 먹고 살만 한가 보네요. 배 따숩고 등 따숩니까 이런 개 같은 소리를 다 하고 죽고 오. 싶으세요? 그러셨잖아요, 돌비님. 그래갖고 네. 제가 네. 내가 오늘 선을 넘었구나. 그래서 엄지손가락 올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울리자마자 받으려고. 근데 모두 사실이고요. 그럼요. 부정할 생각도 없고 모두 그럼요. 사실이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니까요. 진짜 돌비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네네. 진짜 연예인 같아요. 천의 얼굴을 가졌다고나 할까? 와, 이게 방송 돌아갈 때하고 꺼졌을 때하고 와, 진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신기합니다. 그게 또 매력 아니겠습니까? 앞뒤가 다른 거, 그죠? 천사와 악마가 한 끝발 차이라더니 우와. 사람은 앞뒤가 달라야 합니다. 알겠죠? 예, 돌비님. 자, 오늘 동네꼬마님이 사실 전화를 한 번에 안 받고 뭔가 이게 부도의 날로 컨셉을 좀 가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선수를 쳤는데 제가 당했습니다, 오늘은.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예요. 오늘 이야기는 대략 한 12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꽤나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게 돌비님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어떤 곳에서 일어난 일이다. 근데 이거를 사실상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 그냥 이거는 그냥 뭐 어느 쪽 지역 이런 것도 하나도 얘기를 안 할게요.
이유는 제일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리고 예. 똘비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29살 먹은 남성이 있었습니다. 29살, 아홉수죠. 우리 똘비는 그냥 회사원이었어요. 뭐 큰 대기업 이런 거 아니었고요. 그냥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원래 이 똘비가 살던 지역은 광역시였어요. 광역시에서 거주를 하다가 어떻게 직장을 타고 넘어오다 보니까는 이쪽 지역까지 넘어온 케이스였고 그렇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뭐 따로 가족이 산다던가 이렇게 해서 같이 살고 있는 건 아니어서 원룸에서 살고 있었다고 해요. 정확히 투룸인데 투룸에서 거주를 하다가 우리 그 원룸 같은 거 1년 단위로 계약을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하고 월세를 좀 올리더래요. 상당히. 똘비 입장에서는 아니 이쪽 금방 어디가 개발이 좀 됐다고 한들 이건 좀 선 넘었는데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러면 전 나가겠습니다. 다른 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여러 군데를 좀 찾아봤대요. 그래서 부동산 이쪽에다도 한번 얘기를 했고 뭐 여러모로 잡지 같은 거 신문 같은 데도 옛날에 막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에. 그런 것도 좀 보고 하면서 쭉 여러 집들을 봤는데 그 중에 집 하나가 좀 눈에 들어왔대요. 한 5개 정도가 들어왔었는데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 집이 쉬운 얘기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건물을. 그래서 상당히 다 깨끗했고 그 다음에 TV, 그 큰 거 말고 좀 작은 사이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가스레인지 전부 다 갖춰진 풀옵션이죠. 인터넷까지 전부 다 들어와 있는 그러한 투룸. 그러니까는 방 하나 있고 거실 하나 있고 화장실 있고 이런 투룸이 딱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한 2번 정도 방을 본 후에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3층에 자기 방이 있었는데 3층에다가 딱 계약 완료하고 자기 짐 밀어 넣고 막 이제 방 치우고 준비를 막 해가지고 드디어 첫날 밤을 보냈대요. 이게 새로 지어서 그런지 냄새부터가 좀 다르긴 하더랍니다. 벽지랑 진짜 깨끗했고 시설도 다 좋았고 진짜 마음에 든다 하고 그 원룸에서 한 열흘 정도 쭉 사는데 하루하루가 되게 조용했고 되게 좋았대요. 깨끗했대요. 무엇보다. 그런데 하루는 딱 퇴근을 하고 오는데 예를 들어서 똘비 방이 301호라고 해볼게요. 근데 302호 문이 열려있더래요. 그리고 거기에 막 짐들을 채우고 있더랍니다. 누가 이사 왔구나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기우기우 보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아저씨 한 분이 그 큰 소쿠리 같은데 짐 담긴 거를 좀 넣어주시고 계셨고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서가지고 그걸 보고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누구지? 누가 이사 왔나? 이렇게 쓱 보는데 그 여자분이 고개를 싹 돌리는데 눈이 딱 마주쳤대요. 이게 뭐 정확하게 우리가 뭐 외형만 봐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느낌상으로 많이 먹어봤자 20대 중반? 25, 6 먹었겠다. 많이 먹어봤자 저 여성분은. 그렇게 보일 정도로 좀 애띤 여성분이 서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눈이 마주쳤으니까 목례를 했대요. 목례를 살짝 하니까 그 여자분이 얘기를 하더래요. 옆집이세요? 그러더래요. 되게 발랄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예, 저 바로 옆에 301호에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니까는 이러면은 보통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예, 잘 지내요. 예, 들어가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여자분이 되게 진짜로 뭐 발랄하게 웃으면서 해맑게 몇 살? 그러더래요. 똘비한테. 반말로 몇 살? 그러더래요. 그 똘비가 진짜 어이가 뻥 쪄갖고 예, 저 먹을 만큼 먹었죠 라고 대답을 했대요. 이게 좀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웃으면서 오빠? 아님 친구? 동생은 아닌 것 같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뭐 오빠겠죠? 아무래도 제가 오빠일 건 같은데 아이고 뭐 아무튼 잘 지내십시오 하고 약간은 떨떠름하게 먼저 들어가 버렸대요. 초면에 이렇게 반말로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거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똘비가. 그렇게 그 여자분하고 첫 만남을 뒤로 하고 한 이틀 정도가 흘렀을 때 이게 똘비가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12시에서 1시 사이에는 불 끄고 누워서 이제 취침을 한다고 해요. 딱 불 끄고 누워가지고 자려고 하는데 그 옆방이니까 그리고 이 원룸이라는 구조의 특성상 방음이 좀 잘 안 되잖아요. 도동탕탁 도동탁탁 도동탕탁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뭐 이렇게 두들기는 소리가. 그러니까 되게 거슬린대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시간에 뭘 하는 거야 그러는데 갑자기 그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좀 크게. 네. 이 먼발. 짜증나. 뭐해. 이 사람 하면서 막 그렇게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소리가 다른 소리가 들리는데 이걸 종합해보면 뭐냐. 게임을 하고 있더래요. 게임을.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팀이 잘 못하고 하면 좀 화도 나고 하잖아요. 그런 분노를 이 오밤중에 표출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좀 이상한 여자가 들어왔구나 하면서 애써 잠을 청하고 다음날 밤이 됐는데
다음날 밤에도 똑같이 시끄럽게 계속 그러더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떻게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싶어갖고 고민을 좀 하고 있었대요. 한 하루 이틀만 더 지켜보자. 이게 좀 그게 있었답니다. 만약에 옆방이 남자였다면 가서 문을 두들겼을 거래요. 본인이 쾅쾅쾅 해갖고 어이 좀 조용히 합시다 얘기를 하겠는데 여성분이시잖아요. 근데 밤 12시 1시에 문 두들기기가 좀 그랬대요. 좀 본인이 여자 막 혼자 사는 집이다 보니까 옆집이 그래가지고 집주인분이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마주친대요. 출근할 때 이렇게 일찍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쓰레기를 쓸고 계셨대요. 나이는 대략 한 60 후반에서 70 초반 정도로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청소를 하고 계시길래 말씀을 드렸대요. 아이고 사장님 하니까는 총각 출근해 그래갖고 예 저기 302호 들어온 여자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니까는 왜 그래갖고 아니 저녁에 너무 시끄럽게 그런다고 이거 조금 가운데서 중재 좀 해주시라 나도 밤에 푹 자고 출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도움 좀 주셔라 얘기를 하니까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진작 얘기하지 내가 그러면은 좀 이야기를 해 놓을게 너무 걱정 말고 출근해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리고 출근을 했고 다음날 그 돌아오는 바로 저녁이 됐는데 좀 조용하더랍니다. 말을 해서 그런지. 그래서 진작 말을 할 걸 그랬다 하고 며칠이 딱 지나는데 소음은 여전히 좀 나긴 했대요. 그 여자 방에서. 그런데 문제가 냄새가 그렇게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이 여자가 출근도 안 하나 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불러 먹으면 짜장을 먹고 나서 그릇도 있을 거고 음식물 쓰레기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 파란색 큰 비닐봉다리에다가 그냥 때려 넣어가지고 공동현관 301호, 2호, 3호 막 이렇게 쭉 붙어 있잖아요. 자기 호수 앞에다 그냥 그걸 던져 놓는 거예요. 그 봉다리를. 거기다가 배달시켜 먹은 온갖 음식물하고 그릇 통째로 계속 그냥 밀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는 냄새가 나죠. 복도에서. 냄새도 나고 이 여자가 뭐 인터넷 방송을 하나 이 생각까지 솔직히 들었대요. 우리 옛날에 자극적으로 방송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막 웃기게 이렇게 큰 소리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대요. 소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근데 이건 선 넘더래요. 냄새나지. 소리를 그렇게 지르지. 그리고 게임을 하는 건 확실했대요. 소리를 들어보니까. 게임을 막 그렇게 하다가 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나 발로 내리찍나 쾅쾅 소리가 들리고 돌아버리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갔대요. 그때 시간 새벽 2시였답니다. 문을 노크를 감정이 실리다 보니까 살살 하려고 했는데 쾅쾅쾅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막 여자가 떠들다가 좀 조용하더니 쾅쾅쾅 하니까는 왜요? 라고 안에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누구세요도 아니고 왜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똘비가 저기요 잠깐만요 나와보시겠어요? 얘기를 하니까는 왜요? 아니 너무 시끄럽잖아요.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얘기를 하니까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냥 이거 인터넷으로나 보던 빌런인가 이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부탁 좀 드릴게요 제발. 그리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조용해진 건 없었대요. 계속 시끄러웠고 이게 새벽까지 계속 그렇게 시끄럽게 한대요. 그래서 아침에 딱 출근하는데 또 집주인이 있길래 사장님 막 갔대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저 302호 저 미치겠다고 저 여성분을 어떻게 단도리를 못 칠 것 같으면 그냥 제 방을 빼주시라고. 나 딴 데로 갈란다고. 나 이렇게 못 산다고. 냄새, 소음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는 내가 그 쓰레기 버리는 거는 내가 그건 알아서 잘 치울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소음이 그렇게 심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심하다고. 그러니까는 그래요. 몇 시부터 그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그러더래요. 그리고 똘비가 사장님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은 민원은 안 넣어요? 그러니까 뭐 몇몇 분이 말씀은 주셨는데 나도 정확히 모르니까 똘비씨 그러면은 저녁에 몇 시쯤 들어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 오늘 저녁 8시 9시엔 들어오죠. 그러니까 몇 시부터 시끄럽게 해요? 한 11시 넘어가면 슬슬 시동 걸어요. 그러니까는 실례가 안 되면 내가 그럼 11시쯤 똘비씨 방에 좀 가봐도 되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발 좀 오시라고. 그냥 베개 들고 오시라고. 우리 집에 하루 주무시라고. 그러니까는 알겠다고 하고 그날 밤에 집주인이 오셨답니다. 집주인이 딱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시끄럽게 쿵딱쿵딱 거리고 있었대요. 그때는 11시 전부터 시작을 했대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는 집주인이 딱 오자마자 이거 좀 심각하긴 하네 하면서 집주인도 머쓱하면서 웃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진짜로 옆집 해결 안 해주시면 그냥 저 방 빼주세요. 복비랑 좀 내주시고 나 이사라도 가서 사람답게 살게 도움 주세요. 이거는 진짜 해야 돼요, 사장님.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면 저기 내가 옆집 여자를 어떻게든 내가 그럼 내쫓을게. 그러더래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는
이건 내가 알아서 할 거고 이번에 차라리 잘 됐다. 이 건물을 내가 리모델링을 할 때 솔직히 이건 좀 돈이 많이 들어서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 똘빗이 그 물 내릴 때 조금 잘 안 내려가고 그거 경험했잖아. 글도래요. 그래가지고 영유하고 이런 건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3층이라 괜찮은가 보구나. 여기 난리도 아니거든. 이거를 조금 공사를 해야 되는데 큰 공사야.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안 그래도 다른 오실 분들한테는 양해를 거의 다 구해놨으니까 그러지 말고 한 2주 정도만 그러면은 어떻게 바깥에서 따로 생활 좀 할쳐? 그러더래요. 똘비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원룸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2주 동안 모텔 생활을 할 거예요? 아니면 뭐 찜질방 생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2주 동안 내가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했냐고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당황스러웠대요 되게. 그러니까는 그 사장님이 그냥 나가라는 건 아니고 다른 분들하고는 조율이 잘 됐는데 있어보자. 똘비씨 그러면은 차 있지? 아침에 차 갖고 출퇴근하더만. 예. 여기서 차 타고 20분 30분이면 가는 거리야. 거기에 내 거 건물이 하나 더 있거든. 거기 가서 그러면 2주간만 좀 머물러 얘기를 하더래요. 네. 똘비가 제 거 짐이랑 어떻게 하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세탁기도 있고 다 있어. 그냥 남자가 뭐 옷 몇 개 들고 가면 되는 것이 뭐 빤스하고 난닝구만 갖고 가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 똘비가 이거 좀 당황스러운데 막 얘기를 하니까는 내가 책임지고 이 건물 다 이게 수리가 되고 자네가 다시 들어올 때 저 여자는 없어.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사람 잘 가려받을게. 정말 미안해. 그 다음 달 월세 내지 마. 그러더래요. 그 똘비가 또 월세를 내지 말란 말에 급 감사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알았다. 일정 잡히면 말씀 주셔라. 알았다 그러고 집주인이 가셨대요. 그리고 그 여자가 이게 점점 수위가 올라간대요. 이게 뭐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 더 세게 뛰고 소리 지르고 아무튼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3일 4일쯤 지났을까? 집주인분이 연락이 오셨대요. 네. 여기 현장 공사해 주실 거다고 조율 끝났다고 다음 주 수요일쯤 해가지고 나가자. 내가 말한 곳으로 가서 2주만 있다 와라. 2주 안에 공사 끝난다고 한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알겠습니다. 준비해 놓을게요. 그러고 옷이랑 좀 챙겨놨대요. 똘비가. 그리고 나서 수요일이 됐고 집주인분하고 미팅을 했대요. 일은 했으니까 일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6시 반 정도에 원룸 돌아와가지고 짐 챙겨놓은 거 차에 싣고 딱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분이 내 차 따라오라고 그렇게 해갖고 집주인분을 따라 나섰답니다. 똘비가 쭉 갔대요. 2주간 머무를 곳을 준다고 했으니까 조금 가다가 외곽으로 빠졌대요. 여기 똘비가 원래 머물렀던 원룸이 시 중심부 쪽은 아니었거든요. 애초에.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원룸에서 차 타고 5분만 가면은 시 외곽이에요. 거기가 바로 외곽 쪽으로 빠지니까 바로 식당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로 들어가시더래요. 밥 한 끼 딱 사주시고 밥 먹고 거기서부터 차 타고 한 20분가량 더 달렸대요. 여기는 전용도로여가지고 속도를 좀 내서 쭉 20분가량 달리니까 깡시골이죠. 깡시골. 여기 지방도시입니다. 네. 완전 깡시골에 그 시골 마을길 같은 곳으로 꼬불꼬불 들어가더래요.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도시라고 하면은 우리가 낙후된 동네 이쪽을 가더라도 도시잖아요. 여기는. 근데 지금 똘비가 들어가고 있는 이곳은 진짜 시골이에요. 시골. 진짜 논두렁 밭두렁이 있는 시골이에요. 근데 이곳에 머무를 수 있는 건물이 있다. 이해가 안 갈 정도였대요. 이게 진짜로 제가 돌비님한테 이 장소를 말씀드렸지만 돌비님이 한번 찾아보신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이 시골길을 따라서 이 안에서도 길이 여러 갈래로 계속 찢어진대요. 따라서 쭉 들어갔대요. 기포장 아닙니다. 포장도로였고 쭉 따라서 거의 끝을머리 들어가니까 진짜 신기하게 3층짜리 양 옆으로 그러니까 6가구가 사는 빌라 2동짜리 빌라가 나오더래요. 이게 지금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곳에 이게 만들어져 있는 빌라입니다. 진짜 지금 봐도 그 빌라에 딱 주차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전에 주차를 했죠. 빌라에는 불들이 막 켜져 있더래요.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더래요. 이거 진짜 신기하다. 여기 왜 이게 있지? 왜 여기 이거 말도 안 되는 진짜 막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리라고. 내렸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3층짜리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3층으로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캐리어 가방 끌고 끙끙 하면서 3층으로 올라가서 방을 딱 주는데 평수는 24평 정도. 네. 방 2개, 거실 겸 부엌 큰 게 하나 있었고 화장실 하나 있고 방도 좀 널찍 빠져있고 괜찮았대요. 그리고 외곽 쪽이다 보니까 공기가 되게 좋았고 그리고 풀벌레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대요. 그냥
2주 정도만 머무르면 되고 출퇴근도 그렇게까지 부담은 안 가는 거리였으니까 딱 짐 한쪽에 내려놓고 휑하죠. 집은 이불이랑은 챙겨왔는데 여기서 2주간 머무르면 되고 여기 입주해 계신 분들은 서로서로 다 친하게 지내신다고. 다 친하게 지내시니까는 똘비씨도 여기서 좀 지내다가 여기가 마음에 들면은 그냥 여기에서 살겠다고 하면은 내가 똑같은 가격에 내가 여기서 살게 해주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일단은 나중에 그 말씀 나누시자고. 집 공사 좀 빨리 끝나면 빨리 연락 주시라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알았다고. 그러면서 내일이 목요일, 금요일 뭐 어차피 출퇴근하니까 정신 없을 거고 토요일 날 아침쯤 해가지고 나가서 여기 입주민들 아니면 그 전에라도 이렇게 만나면은 좀 인사 좀 잘하고 어떻게 왔냐고 물으면은 김 사장님이 아마 연락하셨을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소개 하시고 친하게 지내시라고. 여기 시골이지만 진짜 좋다고. 그러고 가시더래요. 똘비는 알았다고 울고 거기서 짐 풀고 자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출근하고 물도 잘 나왔고 뭐 딱히 나쁠 건 없었대요. 거기서. 그러고 나서 금요일날 밤이 됐어요. 똘비가. 금요일 날이니까 당연히 불금을 태워야죠. 나이가 29이니까 얼마나 뜨거울 나이입니까. 술을 좀 먹었대요. 술을 건하게 먹고 대리를 부르는데 이게 대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여기가 안 잡히죠.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대리기사가. 그래서 일단은 택시를 타고 들어왔대요. 택시기사님한테 어디 좀 갑시다 얘기를 하니까 택시기사가 처음에는 못 알아들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길을 알려주니까 택시기사님이 꼬불꼬불 들어오면서 택시기사님이 무서워하시더래요. 아니 이 시간에 여기를 왜 들어가요? 이쪽 길로 가는 거 맞아요? 이렇게 택시기사님이 묻더래요. 택시기사님도 무섭죠. 그 정도예요 여기가. 근데 쭉 들어가니까는 빌라가 2동이 나오니까 택시기사님이 어이구야 이게 뭐대?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똘비가 저도 신기해요. 2주간 머무르는데 저도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님이 아무튼 무서운 건 무서운 거지만 돈은 받으시니까 얼마입니다. 하고 돈 드리고 술도 좀 먹었겠다. 집에 가가지고 콜콜 자고 눈 떴어요. 눈 떴으니까 조금 해장라면 한 그릇 딱 때리고 친구들한테 전화를 좀 돌려가지고 나 좀 한 명 데리러 와라. 부탁을 좀 하려고 회사 동료도 거기서 친해진 사람들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깥에 뭐 쓸고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베란다 쪽 가가지고 이렇게 바깥을 보니까 한 남성 3분 정도가 쌀이빗으로 이렇게 쓸고 계시더래요. 주차장을. 그래서 똘비가 이렇게 보다가 그분들하고 눈이 마주쳤대요. 이게 3층이가 높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녕하세요 하고 되게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더래요. 그 똘비가 아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니까는 내려와가지고 뭐 이거 커피라도 한 잔 먹으면서 인사라 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똘비도 이거 또 자기보다 한참 어른들이었거든. 보니까는 뭐 50대 이렇게 보였대요. 쌩깔 순 없으니까 잠시만요 하고 머리에다 물 좀 묻히고 내려갔대요. 내려가가지고 인사하고 그분들이 맥심 타주신 거 좀 먹으면서 같이 뭐 담배도 한 대 피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진짜 좋으시더래요. 그러면서 토요일인데 뭐 하냐, 나가서 친구들 만나는 거냐, 차가 있는 것 같던데 차는 왜 안 가지고 들어왔냐 막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한 분이 내가 도움 주겠다고 가자고 가서 내가 태다 주겠다고 차 있는 데까지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분 차를 타고 그분 차는 뭐였냐면은 현장 일을 좀 하시는 것 같았대요. 포터였대요. 딱 타고 어저께 술 먹었던 장소 차 주차해놨던데 딱 내려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저녁에 보자고 잘 들어오라고 하면서 쿨하게 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차 시동 걸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집주인분한테 전화가 바로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여사님 하고 받으니까 똘비씨 어떻게 그쪽 생활은 할만해? 그래가지고 아이고 공기도 좋고 풀벌레 소리도 좋고 참 좋네요. 그러니까는 똘비씨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그래 돈 많이 벌지. 근데 저기 나 미안한데 한 이틀 정도만 일 좀 해줄 수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일이요? 무슨 일이요? 그러니까는 지금 들어가 있는데 있잖냐고. 오늘 저녁부터 해가지고 내일 한 저녁 먹을 시간까지.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24시간인데 날짜는 이틀이니까 이틀 아니겠냐고. 이틀에 걸쳐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좀 교육을 한다던가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이런 자리가 있으면 좀 참석 좀 해주면 안 돼야? 내 얼굴 있어갖고 내가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좀 내가 한끗발 하는 사람인데 조금 부탁 좀 할게. 하루 일당을 내가 한 20씩 챙겨주면
빌려주면은 그 주말에 그래도 못 놀고 거기서 있는 거 치고는 좀 괜찮지 않아? 하면서 막 말씀을 주시더래요. 예. 토요일날 20, 일요일날 20, 40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40이지. 그치, 이틀이니까 40이지. 그 정도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너무 푼돈인가? 그러더래요. 근데 이게 40만 원이 볼빈님한테나 푼돈이지 보통 사람들한테 큰 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니다고, 무조건 하겠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부탁 좀 하고 저녁 한 5시 정도에는 그러면은 집에 들어가 있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저 뭐 저녁에 잠깐 뭐 과자거리 좀 사고 지금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잘 됐다고. 그럼 5시쯤 해가지고 그 사람들 모여서 얘기도 하고 하면 그거 좀 참여해가지고 같이 좀 얘기도 하고 듣고 그런 시간 좀 보내줘. 그 김 사장님이 보냈다고 얘기하면 다들 아니까 하면서 이렇게 타이르시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가 있었대요. 예. 그러니까는 4시 반 좀 넘었을 때 그때 바깥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똘비가 이렇게 조금 방에 있다 말고 베란다 쪽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한 10명이 좀 넘는 15명까지는 안 가는 것 같고 12, 3명 정도 되는 그 남성분하고 여성분이 섞인 무리가 주차장에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농담 따먹기도 하고 수다를 막 떨고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뭐 한다는 게 저건가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내려가야겠지? 아무래도 가야겠지? 그래갖고 쓱쓱 내려갔대요 1층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웃다가 똘비를 보더니 일로 오셔. 그 김 사장님이 그 말씀하신 그분 아니냐고? 그러더래요. 예. 그러니까는 아이고 어쩌 여기서 며칠 지내보니까 터가 다르지? 느낌이 달라. 좋잖아.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근데 뭐 다들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이고 하니까 다 같이 우리가 뭐 공부할 거 있으면 하고 같이 생각할 거 있으면 하고 근심 걱정 있으면 같이 토론도 하고 뭐 서로 그렇게 뭐 한 식구처럼 사는 동네니까 여기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그러는데 저 바깥쪽에서 그 차 한 대가 쫙 들어오더래요. 고급 세단이었답니다. 차 문이 딱 열리고 어떤 분이 내리시는데 나이는 대략 그 건물주이신 분하고 비슷하게 보이는데 아무튼 좀 연배가 확실히 있으시다 느껴지는 남성분이셨고 특이한 점은 옷을 담배 옷이라고 그러죠. 우리 그 여름에 조상님들이 시원하게 입으셨던 옷. 그런 이 옷에다가 한 손에 부채를 들고 고무신을 신고 계신 분이었대요. 특이했대요. 딱 보자마자. 근데 그분이 딱 나타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조용해지더래요. 조용하면서 다들 마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손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모이고 고개를 살짝 조아리고 뭔가 두려워하면서도 경의를 표하는 자세로 싹 바뀌더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멀뚱멀뚱 서 있었죠. 뿔비는. 그러니까는 그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누구셔?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아저씨 한 분이 저기 그 김 사장님 있잖아요. 예, 그 김 사장님이 소개해줘가지고 같이 온 분이래요. 얘기를 하니까는 아이고 귀한 분들이 오시고 참 좋네요. 들어가시죠. 그러더래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1층으로 들어갔대요. 그 옆동 1층에 가니까 거기는 일반 집이 아니고 마치 딱 들어가면서부터 느껴지는 게 여기는 종교시설이네가 느껴지더래요. 딱 봐도 그 느낌이 확 있답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가가지고 쫙 앉았대요. 그 거실에 다들 빼하게 이렇게 앉으니까 그 가서 일단 식사 준비도 좀 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준비를 다 좀 하자고. 그러니까 막 다들 일어나가지고 막 밥상 준비를 하더래요. 갑자기. 그래서 밥 먹으면서도 서로 하우 웃으면서 좀 장난도 치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교육이 뭔가 했더니 종교적 교육이었대요. 그냥 이게 이상하고 막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하자면은 조금 교회 같은 느낌의, 그러니까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잖아요. 교회는 성경에 기반을 해서 쭉 설교를 하시고 막 그러면은 신도들은 들으면서 같이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았대요. 완전히. 근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성경 같은 건 없었는데 말하는 내용은 성경에 굉장히 가까웠대요. 거기서 그냥 들었대요. 꾸벅 졸기도 하고 이렇게 한참 듣고 그러고 있는데 저녁 10시가 다 돼서 끝났답니다. 이게 밥 먹고 뭐하고 하니라고. 다들 들어가라고 하면서 똘비는 부르더래요. 잠깐 자넨 일로 와서 앉으라고. 그러니까는 들어가 쉬고 싶은데 돈 때문에 한다. 앉았대요. 나머지 사람들 다 가고. 그러니까는 그 나이 드신 그분이 갑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뭘 이렇게 갖고 나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그 붓하고 화선지인가요? 이게 붓글씨 쓰는 종이. 화선지 이렇게 쫙 해가지고 앞에 세팅을 좀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이름이 뭐라고 했지? 똘비씨. 우리 똘비씨 내가 질문을 할게. 봐봐요. 자, 이 앞에 종이가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죠? 그러면 이 종이가 내일 아침에도 흰색일까요? 글도래요. 똘비가 뭐 거기다가 뭐 이렇게 끄적끄적 하지만 않으면 똑같은 흰색이겠죠? 그러면 다음 주에도 흰색일까요? 뭐만 안 하면 흰색이겠죠? 그러면 1년 뒤에는요? 10년 뒤에는요? 100년 뒤에는요? 그때도 똑같은 흰색일까요? 글도래요. 똘비가 아니 뭐 햇빛도 있고 빛도 바래고 하면 색깔도 좀 변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죠 똘비씨. 이게 언제 색깔이 바뀔지는 이 종이의 수명이 다하는 날 그날도 흰색인지 아닌지를 봐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뭐 그렇죠. 근데 딱 갑자기 대답을 하니까는 붓에다가 먹을 탁 찍어가지고 그 종이에다가 쫙 한자를 하나 휘갈기는데 한자가 뭔지는 모르겠대요. 쫙 하나 휘갈기더래요. 그러면서 자 똘비씨 이 종이가 아직도 흰색입니까? 글도래요. 똘비가 아니 지금 뭐 글씨가 써져 있는 흰색이죠? 완전 흰색이 아니죠? 지금 검은색이 있죠? 예. 이겁니다, 똘비씨. 내가 똘비씨한테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아는 날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예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서로 지키기로 한 걸 지키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 종이는 끝까지 흰색이었구나 라는 걸 알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먹을 하나 그으는 순간 이미 어떻게 됐죠? 앞으로 1년 뒤, 2년 뒤를 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 까매졌으니까. 이미 돌이킬 수 없잖아요, 똘비씨. 이 순간 끝난 거잖아요. 죄를 지면 어딜 간다고 했죠, 내가 아까? 지옥에 가죠. 그러면은 이 종이는, 먹이 묻은 이 종이는 지옥에 가는 게 정해졌죠, 지금. 이게 사람이라면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똘비씨. 1년 뒤, 2년 뒤 볼 필요 없잖아요, 그죠? 똘비가 대답했죠. 예, 그겁니다. 그거예요. 죄는 회개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죄는 내가 지음과 동시에 끝나는 거고 지옥은 시작되는 겁니다, 똘비씨. 이 가르침을 잊지 마세요. 올라가 보십시오. 글도래요. 뭔가 내용이 심오한 것 같긴 한데 개소리 같기도 하고 어찌됐건 뭐 여기 계속 있을 사람도 아니고 똘비가 올라갔대요. 올라가서 쉬다가 푹 자고 아침절에 늦지막하게 일어났대요. 한 11시쯤. 아이고 죽겠다. 오늘은 뭐 할란가 하고 일어났대요. 왜냐면 전날 뭐 다른 얘기가 없었으니까. 일어나니까는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더래요. 보니까는 식사 준비하는 것 같더래요. 이렇게 똘비가 내려가 봐야겠지. 오늘까지 고생을 하고 했으니까. 내려갔대요. 그래서 같이 집 나르는 거 도와주고 어저께 그 기도하고 교육받았던 그 1층에서 같이 식사하고 그 어르신한테 깍듯이 뭐 얘기하고 깍듯이 하니까 똘비도 깍듯이 할 수밖에 없었대요. 점심 먹고 오후 타이밍에 또 그렇게 좀 교육 비슷한 이상한 걸 하고 저녁을 먹고 또 기도 겸 그 교육 비슷한 걸 하고 일요일이 끝났어요. 진이 다 빠지더래요, 진짜. 이거 다음 주에는 돈 준다고 내가 안 한다 싶을 정도였대요. 정말 힘들었대요, 이 앉아있는 게. 그리고 그날도 변함없이 다 가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똘비만 남으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분이. 똘비 입장에서 그래,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 이거 여기까지 하고 내가 40만 원인데 여기까지 못 하겠냐. 그것도 이렇게 앉아있었대요. 그러니까는 많이 어렵고 힘들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아닙니다. 예. 얘기를 하니까 잠깐만 하면서 차를 내오더래요. 차를 딱 주면서 마시라고. 전통차였대요. 그래가지고 전통차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주시는데 어저께처럼 뭐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는 안 하셨대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전통, 역사, 문화 이게 왜 있는지 아냐?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인류가 고민하고 깨달은 방법들이 문화로, 역사로 지금까지 전승돼서 내려오는 것들이라 또 이 개같은 소리 시작을 하도 이상한. 그래갖고 예 그러니까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혓바닥을 잘못 놀린 놈은 어떻게 했을까? 글도래요. 그래서 글쎄요. 뭐 혼났겠죠. 그러니까는 혓바닥을 놨죠. 이빨을 다 뽑고. 자, 봐선 안 될 걸 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글쎄요. 이거는 내가 생각해서가 아니고 이건 기록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납을 녹여서 눈에다 부었습니다. 봐서는 안 될 걸 본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네. 자, 들어서는 안 될 걸 들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했을까요? 글쎄요.
똑같습니다. 납을 다 부었습니다. 녹여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항상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보더라도 못 본 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알더라도 입에 내뱉으면 안 되는 말이 있는 것이고 그게 세상의 이치인데 이리 나와보셔. 그래갖고 따라 나갔대요. 건물 제일 끝에 쪽에 컨테이너 박스가 좀 큰 사이즈가 하나 딱 놔져 있었대요. 그 컨테이너 문을 딱 열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안을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삽자루 뭐 이런 거 저런 거 좀 이렇게 농기계도 좀 있고 있더래요. 호미도 있고. 이 컨테이너는 튜닝을 해놨나 바깥에서 뭐 스위치를 올리니까 그 안에서 불이 쫙 켜지더래요. 들어오라고 따라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이 자체도 똘빈 처음 보거든요. 지금 이 안에를. 근데 거긴 작두가 있었대요. 그걸 보여줬대요. 제일 먼저 처음에 작두. 그 다음에 그 우리 집게인데 끝에가 좀 뭉툭하게 생겨가지고 진짜 마치 이 집게로 사람의 을 이렇게 찝어갖고 당길 수 있겠다 싶게 생긴 구조의 집게. 그 다음에 납덩어리. 그 다음에 납덩어리를 녹일 수 있는 그 토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괜히 있는 건 아니다고. 우리가 내가 하는 말이 장난 아니고 내가 가르침을 주는 내용들이 심오한 거라고. 열심히 연마하고 생각하고 깨우치고 나아가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친놈 같더래요. 근데 심장이 벌컥벌컥 엄청나게 뛰더래요. 똘비가. 그리고 나서 딱 나와서 다시 문을 닫고 딱 잠그더니 아무튼 이번 주말도 교육받느라 고생했고 평일에도 간간히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면 좋겠다고 들어가시라고 얘기를 하고 가시더랍니다. 그분 차 타고 어디론가. 네. 똘비가 털레털레 방으로 왔는데 여기 사입이다. 여기 정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자고 한 일주일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미치겠다. 이거 더 있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뭐 사비를 더 딴 데서 자야 되는 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막 아리까리 하더래요. 이게 그냥 일단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내일이 출근이니까 심장 박동이 멈추질 않더래요. 올랐던 이 심박수가 떨어지질 않고 머리에 두통이 좀 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진짜 잠이 아예 안 오고요. 온갖 망상과 생각과 막 이상한 아무튼 좀 그랬대요. 이게 좀 공포를 많이 느껴서 그랬나 어쨌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아예 밤을 새고 출근을 했죠. 그러니까 똘비가 눈이 퀭하죠. 회사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똘비가 여자들하고 미친 동네를 간 것 같다 내가 지금 얘기를 하니까 막 웃죠. 회사 사람들은 뭐 그런 개코메디가 다 있냐고. 그 놓친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으라고. 아이고 하면서 다들 그냥 이렇게 웃고 넘기더래요. 똘비도 그래 다음 주말에는 나 일 있다고 오면 되고 좀만 더 버티다가 공사 끝나니까 들어가자 이 생각을 그냥 했대요. 저녁밥도 아예 그냥 바깥에서 먹고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갔대요. 자려고 그냥 쭉 들어가가지고 자려고 하는데 바깥에서 1층에서 똘비씨 자요 똘비씨 하고 부르더래요. 이 시간에 이건 좀 매너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하고 바깥을 보니까 막 손짓을 하더라고 내려오라고. 1층으로 갔대요. 담배 한 대 피자고 담배를 폈대요. 담배를 피면서 똘비씨 오늘 바빴어? 그러더래요. 오늘 뭐 회사 일도 바쁘고 뭐 할 일이 많죠. 그러니까는 아무리 바빠도 저녁 기도는 나왔어야지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먼 기도요? 저녁 기도는 나와야지 이 사람아. 7시에 가서 기도는 같이 해야지 이 사람아. 이건 좀 아니지 그러더래요. 똘비도 짜증이 확 나죠. 그래갖고 저기 선생님 저녁 기도라뇨. 난 여기에 지금 원룸이 뭐 수리한다고 해서 잠깐 들어와 있는 사람일 뿐이고 주말에는 김 사장님이 부탁해가지고 한번 들어본 거고 뭔 기도요? 왜 나한테 정색을 하면서 말하세요? 얘기를 하니까는 이 사람아 그렇게 교육 들을 만큼 듣고 알 만큼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저녁에 회사 끝나고 뭐 7시쯤 와가지고 같이 그 기도하고 뭐 그 시간이 안 나온다는 건 이건 아니지. 완전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더래요 똘비가. 그래가지고 아니다고. 나 그런 거 관심 없으니까요. 앞으로 그런 걸로 부르지 마셔요. 나 사실 종교 쪽엔 관심이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그냥 나가든가 제가 해야겠네요. 괜히 여기에 제가 좀 민폐를 끼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민폐 올라가 쉬어요. 똘비씨 푹 올라가서 쉬셔. 내가 미안해요. 그러면서 가더래요. 똘비가 어저께 잠 한숨도 못 잤잖아요. 딱 누워가지고 몸이 침대에 파묻히는 느낌이 나더래요. 너무 피곤하니까 무슨 잠자려고 이제 푹 잠에 빠져드는데 사사사삭
사사사사사 하고 막 찌려밟는 소리가 좀 나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뭔가 하고 자려다가 느낌이 그래가지고 다시 눈을 뜨고 불은 안 킨 상태에서 베란다 쪽으로 밖을 이렇게 봤대요. 그러니까는 딱 어떤 모습을 봤냐면 어떤 남자가 이 건물로 들어오는 그 마지막 뒷모습이 싹 보이더래요, 밑에. 그리고 나서 계단 쪽에서 소리를 죽여서 올라오는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똘비가 갑자기 좀 공포가 몰려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숨죽이고 조용히 소리를 들으니까 진짜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자기 집 앞에까지 딱 오는데 발소리가 한 개는 아니었대요. 그리고 이 집 같은 경우에 비밀번호 키였거든요. 근데 마스터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대면 바로 삐리릭 하고 열리잖아요. 조용히 있는데 삐리릭 하고 소리가 나더니 차커덕 하고 문이 열리더래요. 똘비가 가만히 굳은 상태에서 문이 열리는데 바깥에는 센서 등이니까 불이 안으로 싹 밀려 들어오죠, 불빛이. 똘비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 남자가. 그 남자가 어차피 마주쳤구나 싶은 느낌으로 문을 확 열더래요. 그러면서 신발 신은 상태로 집으로 들어오더래요. 그냥 총 3명이 들어왔대요, 집으로. 그리고 똘비를 대화 이런 거 없었대요. 그냥 끄집어 빼기 시작을 하더래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끌려서 어디로 끌려갔냐, 그 1층 기도하는 공간으로 끌려갔답니다. 오. 똘비가 가는 길에 진짜로 온갖 쌍욕을 랩을 했대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놔라 뭐 해라 막 얘기를 하는데 꿈쩍도 않고 힘이 진짜 좋더래요. 끌려갔대요, 남자 3명한테. 끌려서 딱 그 기도하는 그 공간으로 딱 가니까 그 나이 많으신 그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그 늦은 시간에. 남자 3분이 거의 한 명은 초크를 걸고 있었고 예. 나머지 2명은 양쪽 팔을 잡고 있었대요. 똘비를 강제로 끌어안치고 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나이 많으신 분이 한숨을 푹 쉬더니 생수를 하나 따더래요, 보는 앞에서. 빠박빠박빠박 생수를 따더니 생수 3분의 1을 그냥 이 마룻바닥인데 그냥 거기다 부어버리더래요. 그러면서 옆에 우리 그 손가방 하나 있는 그 일수가방 있잖아요. 그거 하나 열더니 거기서 뭔가를 빼더래요. 그리고 섞더랍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저 물을 먹으면 잘못되겠구나 싶더래요. 수면제가 됐든 뭐 이게 청산가리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막 몸부림을 치니까는 그 잡고 있던 아저씨 하나가 하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크게. 그러니까는 바깥에서 2명이 더 들어오더랍니다. 5명이 똘비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1명이 손으로 코를 막습니다. 집게로. 코 집게를 해가지고. 그러면 숨을 쉬어야 되니까 입이 벌어진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워셔에 집어넣을 때 이렇게 확 바닥으로 확 밀어 넣잖아요, 워셔에 병을. 그렇게 똘비 입에다가 이걸 밀어 넣어버린대요. 뭔가를 탄 거를. 똘비가 뱉어내고 막 거기서 몸부림을 쳤는데 그 과정에서 이 손가방, 일수가방 같은 게 똘비 발에 걸려갖고 팍 그게 뒤집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용물이 사방간대로 튀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던 게.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딱 보이는데 왜 보일 수밖에 없었냐면 그 안에서 나온 게 물론 그 가루도 있었지만 주사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한 10개가 넘는 일회용 주사기가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더래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건 수면제가 아니다. 보는 순간 느낌이 있죠. 막 몸부림을 쳤대요, 똘비가. 진짜 남자가 5명이 달라들어가지고 막 제압을 하려고 하는데 똘비도 진짜 미친 듯이 몸부림 파닥파닥 하니까 5명이 진짜 애를 먹고 있고 그 나이 드신 분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더래요. 똘비가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이런 생각을 못 했는데 나중에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 물을 내가 꿀딱꿀딱꿀딱 삼키게 되는 순간 나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구나라는 게 나중에 느껴진 거죠. 이 나쁜 약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자이든 타이든 거기서 팔딱팔딱 거리다가 똘비가 어찌됐건 나이가 29이고 힘이 좋잖아요. 아저씨 한 분이 똘비한테 좀 이렇게 떨어져 나갔대요. 똘비가 하도 팔딱팔딱 거리니까. 그리고 뒤에서 약간 초크 걸고 계셨다는 분 있잖아요. 똘비가 고개를 숙여가지고 팔을 온 힘을 다해서 깨 물었대요. 팍 무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봐서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 팔을 그렇게 갑자기 온 힘을 다해서 깨물면은 내 이빨도 아프대요. 내 이빨도 이렇게 이 힘에 밀리면서 우지직 소리가 난대요, 내 이빨도. 그리고 뒤이어서 진한 피향이 입으로 쫙 들어온대요. 그렇게 깨무는 거예요, 이 상대방 팔을. 확 깨무니까는 그 뒤에 초크를 걸고 있던 양반도 막 하면서 놓치죠. 이때를 똘비가 틈타가지고 몸을 털고 창문 바깥으로 몸을 던졌대요.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바로 창문 넘어서 쫓아오더래요. 똘비가 거기서부터 막 뛰는데 뛰다가 잡혔대요. 왜 그러냐면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가더래요.
방 안에서 온 힘을 용을 다 썼잖아요. 그냥 막 긁다 보니까 나와서 막 뛰는데 힘이 생각처럼 안 들어가지더래요. 막 숨은 이미 턱까지 차 있고 나오자마자 진짜로 한 15m, 10m 갔을까? 바로 뒷목을 잡혔대요. 뒤로 이렇게 딱 잡혀갖고 돌아보는데 와, 나 잡은 사람 하나 있고 그 뒤로 한 명 또 있고 나머지 사람 저 뒤에 창문 넘고 있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절망스러워요. 너무나. 너무 절망스러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하는데 이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주먹으로 상대방 코 있는 데를 이렇게 팍 찍었대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영화 보는 것처럼 탁 끊어치는 게 아니고 그 영화 연문 있잖아요. 연문 아시죠? 오, 알죠. 그 보면은 막 주먹을 막 연타로 다다다다다닥 뻗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멋있게 뻗은 건 아니고 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주먹을 막 앞으로 양주먹을 막 교차하면서 내지른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얼굴에다가 소리까지 지르면서 나도 모르게.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얼굴을 감싸주니까 다시 또 똘비가 뛰기 시작을 했고 15, 20m쯤 더 갔을 때 또 뒷목을 잡혔대요. 똘비가. 이때는 돌아서가지고 때리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먼저 주먹으로 날리더래요. 그래서 얼굴에 한 대 맞았대요.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답니다. 그때. 뻑 하면서 뭔가 번쩍 했는데 내가 맞았구나 인지했지만 이게 전혀 통증은 안 느껴졌대요. 그리고 똘비가 다리가 풀려가지고 살짝 털푸덕 주저앉았는데 옆에 여기가 이제 주차장 공간으로 썼으니까 옆에 조경석 놓고 그 조경석 아래 있는 거 똘비 주먹의 한 2배 정도 되는 조경석 그게 잡히길래 그걸로 찍었대요. 그걸로 있느니까 그 사람이 그럼에도 손을 안 놓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죽으라 생각하고 찍었대요. 또 그냥 이 돌에 맞는 사람 머리여 제발 라는 생각으로 나도 모르게 막 고함을 지르면서 내리고 또 뛰었대요. 네. 또 막 뛰는데 뒤에서 이제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똘비가 안 잡혔대요. 이번에는 조금 뛰다가 돌을 또 던지고 마을 바깥으로 막 또 뛰었대요. 한참 동안 달려나가는데 이 마을이요. 지금도 있는데 그때도 있었나 봐요. 펜션이라고 해야 될까? 주택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이게 시골에 있는 주택은 딱 봐도 오래된 시골 주택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별장? 아니야. 이거는 펜션? 이런 느낌이 드는 작은 집들이 한 2-3개 나가는 길목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불이 하나씩 다 켜져 있더래요. 보는데. 그리고 그 집에서 사람들이 남자가 최소한 집 하나당 2명 이상씩이 머리를 빼꼼빼꼼 내밀고 있더래요. 똘비를 보는 순간 집에서 나오더랍니다. 그걸 보는데 공포감이 극으로 치닫더래요. 야, 이거 내가 나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방향을 틀었어요. 방향을 틀어가지고 옆에 산길같이 생긴 논두렁으로 뛰기 시작을 했대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쫓아오더랍니다. 똘비한테. 똘비가 그렇게 뛰어가지고 산 쪽으로 올라갔대요. 여기가 산이 굉장히 높아요, 뒤에가. 네. 근데 이 산을 넘을 수는 없잖아요, 똘비가. 요밤중에 랜턴도 없이 그걸 어떻게 넘습니까? 옆쪽으로 산 기슭 밑에 그쪽 라인을 따라서 막 뛰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막 쫓아오면서 와이 하는 소리 들리더래요. 얼마나 공포스럽던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뛰어가지고 마을 바깥쪽까지 나왔대요. 이미 그 논두렁을 뛰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빌라가 있는 곳을 들어가려면 여러 갈래길을 들어가야 된다고. 이 갈래길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가면 그 빌라인데 왼쪽으로 가면요 일반 농가가 있어요. 여기가. 똘비가 그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일단 간 거예요. 막 뛰어서 이쪽 농가 쪽, 그 사람이 있는 쪽.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도 못 믿어요, 지금 똘비가. 나는 내 목표는 뭐냐,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는 저 길가까지 나가는 게 목표예요. 일단은 똘비는 꽤나 들어와요. 여기가 차 타고도 막 논두렁 뛰니까 속도는 안 나죠. 그러니까 막 뛰는데 이 일반 그 농민들이 사는 마을 인근 쪽 그쪽으로 똘비가 나오니까 소리가 뚝 끊기더래요. 와, 이거 쫓아오던 소리가. 똘비가 일단은 더 막 뛰다가 뒤를 봤는데 어둡죠. 그리고 거기는 가로등이 좀 있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그냥 막 나갔대요. 이 농민들 이분들한테 도움을 구할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었대요. 막 뛰어나가가지고 전용도로 있는 데까지 나가는데 성공을 했어요. 자, 참고로 지금 맨발입니다. 전용도로 있는 데까지 딱 나갔는데 한번 돌비님도 제가 말한 곳을 검색을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요. 나갔다고 해서 그 시간에 사람을 마주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가. 완전 고립인가 보다 이거. 거의. 진짜 고립이야. 한번 돌비님이 찾아보신 공감을 100번 하실 겁니다. 진짜 여기가. 예. 거길 나갔어도 뭐 하나 사람 생각 없어요. 여기는 차도 잘 안 다녀요. 그 시간에. 막 뛰어서 좀 더 나갔어요. 발이요. 이 아스팔트 바닥을 맨발로 뛰잖아요. 발에서 피가 그렇게 난답니다. 까져가지고.
근데 고통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밀리니까 쩔뚝거리면서 막 뛰면서 더 거기서 나가면 밤이어서 진짜 시골에 일찍 닫죠. 일찍 닫은 상가들 몇 개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차들이 좀 다녀요. 간간히. 똘비가 막 손을 흔드는데 차가 한 대도 안 쓰더래요. 한 대도. 막 손을 흔들고 막 뭐하고 하다가 그 상가들이 있고 하는 거기까지 똘비가 나왔어요. 한 진짜로 30대 40대 정도가 넘는 차들한테 손을 그렇게 흔들었대요. 똘비가. 아, 네. 근데 진짜 한 대도 안 쓰더래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금은 거기에 신호등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밤에도 빨간 신호가 있으니까 아마 지금이었으면 빨간 신호 걸린 차 옆에 가고 살려달라고 울부짖기로 했을 건데 그때는 그런 거 없으니까 전용도로니까 쌩쌩 밟으면서 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야. 그 옆에 상가라고 말하기도 뭐해요. 주먹가게들 몇 개 있는 거 그 틈바구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김장할 때 쓰는 비닐 있지 않습니까? 두꺼운 거. 네. 바닥에 까는 비닐. 그거 뒤집어 쓰고 밤을 지샜대요. 왜냐하면 본인 몸 상태로 더 나갈 수가 없었대요, 이게. 그리고 사람이 긴장이 풀리고 이러다 보니까 잠이 든답니다, 그 와중에. 근데 몇 시간 못 잤죠. 깼다가 잠들고 몇 번 반복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동이 텄고 이렇게 나가 보니까 이 시골이니까 일찍부터 사람들이 조금 나와 있긴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도움을 청했대요. 정말 미안한데 나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핸드폰 좀 쓰게 해주셔라. 그래서 당연히 신고를 했죠. 나 이렇게 죽을 뻔 봤다. 그래가지고 똘비는 일단은 바깥에 큰 도시 쪽으로 내보내줬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가족은 없잖아요. 똘비가. 그래서 회사 일하면서 알게 된 친구들, 지인들한테 도움을 청해가지고 회사로 갔대요. 회사에서 사람들이 똘비 몰고를 보자마자 다들 놀래죠. 그러면서 일단은 앉으라고 울고 회사 사람들이 나가서 바로 양말에 옷에 막 사가지고 오고 병원 가자고 해서 같이 병원 데리고 가고 회사 사람들이 그렇게 챙겨줬대요. 그리고 조사가 들어갔겠죠, 당연히. 근데 그분들이 아니다고 안 하더래요. 몸싸움이 있었다. 같이 여러 가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언쟁이 있었고 몸싸움이 있었는데 보여주더래요. 한 명은 지금 대가리가 나갔고, 한 명은 코뼈가 다 주저앉았다. 우리가 그 사람을 해하려고 했다고요? 그 사람 사이코패스네. 본인이 몇 명을, 한 명은 팔 살이 다 뜯겨져 나갔어요. 보십시오. 근다고 우리가 신고를 안 했는데 뭐라고요? 우리가 죽이려고 했다고요? 거꾸로 나오더래요. 똘비가 그때는 그 생각을 못 했대요. 그냥 경찰분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그 사람들 다 쳐 넣어버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뚜껑이 열려보니까 똘비가 그잖아요. 한 명 팔 물어 뜯어놨죠. 살점이 떨어져 나갔어요. 코뼈 주저앉았고 한 명은 머리 요 진짜로. 똘비 실형살게 생겼어요. 깜빵. 일단 있는 그대로 똘비도 불려가 조서를 썼대요. 예. 조서를 쓰고 합의를 봐야 된답니다. 이건 합의를 봐야 된대요. 그래서 정말 죽을 만큼 무섭고 싫지만 그 당사자들 대표로 누가 나왔냐면 나이 많으신 그 삼배옷 입으신 그분이 나오셨대요. 그분을 만나게 됐답니다. 그리고 삼배옷 입으신 분하고 같이 한 명이 더 나왔는데 그 사람이 김 사장님이 나오셨답니다. 건물주죠. 예?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똘비가 얘기를 했대요. 내가 그럼 깜빵 갈란다고. 근데 이건 아니지 않냐고. 그냥 서로 좋게 끝내자. 막 얘기를 하니까는 그 삼배옷 입으신 분이 내가 한 말 까먹지 말고 살으라고. 봤다고 내가 인지를 했어. 근데 봐서는 안 될 걸 봤네. 그러면은 눈에 나비 들어가. 녹은 나비. 네가 들으면 안 될 걸 들었네. 귀에 들어가. 그 혓바닥을 눌리면 혓바닥이 펴. 네가 뭘 보고 뭘 듣고 뭘 이야기하는지는 다 알아. 네 주변, 네가 가는 동사무소, 네가 조사받았던 경찰서, 하늘 아래 과연 내 눈을 피할 곳이 있을까? 항상 내 가르침대로 살면은 손해는 안 볼 것이야. 매 주말마다 와. 글도래요. 매 주말마다 와. 예? 매 주말마다 와서 같이 공부하고 좋은 곳으로 가야지. 우리가 그러려고 같이 노력하는 곳인데 안 그래요? 똘비씨?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로 좋게 끝내봅시다. 그렇게 합시다. 글도래요. 예. 똘비 혼자서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똘비 회사에서 이사님이 또 한 명을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똘비한테. 그래가지고 그 사람 조언을 듣고 하기로 했대요. 그렇게. 그래서 일단 합의서를 받았대요. 쌍방간의 합의서죠. 쌍방간의 합의서를 다 작성을 하고 나서 이사님이 말씀을 주시더래요. 실업급여 받게 해줄라니까 가라고. 그냥 이 도시 떠나라고. 멀리 그냥 가라고. 네 고향으로 가던지. 저 사람들 네 고향이 어딘진 알까? 이거 똘비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임대차 계약서 쓸 때 우리 주민번호 넣죠. 네. 제 주민번호를 안다고. 그러니까 주민번호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꾸고 그냥 딴 데 가서 살으라고.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하고 저렇게 사이비하고 얽히면은 이거 제정신으로 못 산다고 너.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똘비가 알았다고 울고 그 도시를 뜬 거예요. 그래서 그 똘비가 그 이후에는 다른 일은 없었는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끝나는데 이게 급진적 사이비가 사람을 어떻게 수적으로 만드는지 나쁜 약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바깥에 원룸에 계셨던 그 김 사장님, 그 김 사장님이라는 분이 일종의 모집책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야. 그리고 나중에 가서 생각을 했던 거지만 그 옆방에 미친 여자 있잖아요. 네. 그게 그 여자가 진짜로 방송하고 그렇게 아나무인 여자가 아니고 만약에 그쪽 사람들로 인해서 나쁜 약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것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진실을 크게 파헤칠 수는 없었으나 그 희한한 빌라에 얽힌 이야기 하나 있고 이야. 그 빌라는 그 이후로 손바꿈이 몇 번 일어났대요. 주인이 손바꿈이 몇 번 일어났고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도 네. 있다니?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잠깐만. 일단 너무나 흥미진진하면서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는데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들려주시니까 더 리얼하죠. 어쩔 수 없이. 돌비님 꼭 검색해서 보세요. 진짜 돌비님도. 저만 알려주세요. 이미 알려줬잖아요. 한번 봐봐요. 네, 진짜 그래도. 와 이게 맞아? 이게 어떻게 있지? 생각이 들 정도예요. 보시면. 알겠습니다.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언제든지 또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감사합니다. 자, 동네 꼬마님의 오늘 이야기는 그 빌라가 아직도 있다라는 게 더 소름 끼치고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것도 더 무서운 건데 우리 규정님 또 찾으려고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찾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야기는 이야기로 들으시면서 끝을 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